심심한 녹한다입니다. 잠시 후에 시작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후원 항상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녹한다의 LVGL 5편입니다. 무려 5편까지 이제 진행이 되었고요. 오늘은 무엇을 할 거냐? 이제부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1편부터 4편까지는 연습이었고 5편부터 LVGL의 본격적인 그 출발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터치를 할 겁니다. 터치 입력을 받아가지고 뭔가 제어를 하기 위해서 뭐 LCD 화면에 보여주기만 보여주면 사실상 LVGL은 반쪽짜리도 아니에요. 한 3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근데 터치가 되는 순간 LVGL의 장점이 적용이 되게 될 건데요. 막 이렇게 눌러가지고 제어도 할 수 있고 결과도 볼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모든 LCD가 터치가 되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지금 제가 두 가지 ILI9341이라는 두 가지 형태의 LCD가 있는데요. 화면 크기가 다른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다 해상도가 다 동일하기 때문에 320 곱하기 240의 해상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해상도라는 거는 저 초점을 안 맞췄네요. 해상도라는 거는 요 화면 안에 픽셀이 몇 개인가를 나타내는 거고 화면 사이즈하고는 관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거 두 개는 사실상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뒷면을 딱 뒤집어 보셔도 이쪽에 있는 핀 개수하고 이쪽에 있는 핀 개수가 서로 동일합니다. 완벽하게 똑같아요. 근데 차이가 있는 점 여기 딱 보셨나요? 이쪽에 까만 색깔 뭔가 칩이 있는데 얘는 없잖아요. 이게 바로 터치 칩입니다. 이 터치 칩 이름이 뭐냐면 이 뭐더라? XPT 뭔데 잠시만요. 얘 이름이 뭐더라? 아 여기 적었나? XPT 2046이라는 터치 칩이 들어있어요. 터치 칩. 요게 있어야 터치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것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게 잘 확인은 알 수는 없는데 얘하고 같이 이렇게 딱 보시면 잘 보세요. 차이를 잘 보시면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얘는 이렇게 뭔가 필름이 붙어 있고 여기 필름에서 뒷면으로 가는 요 선 보이죠? 요 선 있잖아요. 얘는 뭐 그런 거 없죠. LCD 화면에서 뒷면으로 가는 이 뭐라고 이거 필름 이런 형태가 있고 얘는 그거는 숨겨져 있어요. 이쪽에 보시면 아래쪽 레이어에 숨겨져 있고 위쪽에 뭔가 덮여져 있고 거기에 이렇게 선이 있더라. 그럼 이게 지금 무슨 역할을 하는 거냐면 LCD를 우리가 옆에서 본다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측면에서 이렇게 딱 보면 터치가 안 되는 거는 그냥 이것만 있는 거예요. 여기에 화면 요 위쪽 면적에 화면만 나오는 거고 터치가 되는 거는 여기 위쪽에 레이어가 한 개가 더 있어요. 터치 레이어. 그리고 우리가 손가락 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누르잖아요. 딱 누르면 여기 있는 이 필름이 이렇게 구부러지겠죠. 이 구부러졌을 때 이 좌표를 인식을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압식 터치입니다. 감압식. 손가락으로 물리력으로 눌러가지고 움푹 들어간 그 부분에 저항의 어떤 수치가 거기서 그 지점에서 바뀌나 봐요. 정확한 원리는 저도 모르겠습니다. 요런 어떤 필름이 이렇게 네모나게 있으면 우리가 요 지점에다가 손가락 가지고 꾹 누르게 되면 뭔가 그 저항 값의 어떤 이게 요 각 축의 저항량으로 보면 여기서 눌렀다면 얘는 여기 지점에서 뭔가 이렇게 값의 피크가 뛰고 얘는 요 지점에서 값의 피크가 뛰는 거예요. 그럼 각 축의 피크가 뛴 지점의 교점이 터치가 된 자리가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인식을 하는 것 같아요. 자세한 거는 직접 한번 알아보시고 하여간 터치는 감압식 터치가 있고 정전 용량식 터치가 있더라. 감압식 터치는 꾹 눌러야 되는 거예요. 압력을 감지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 터치감이 좋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터치감이 좀 좋지 않다. 터치감이 좀 떨어지고 그리고 정전 용량식이 있어요. 정전식. 이거는 화면이 움푹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람 요 손가락에 미세하게 그 전류가 있다고 해요. 사람 몸에 미세하게 전류가 흐릅니다. 그거를
화면에다가 이렇게 딱 갖다 대면 손가락 끝점의 그 전류량을 측정을 해서 좌표를 추정하는 방식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세한 거는 직접 한번 찾아보시고, 하여간 얘는 꾹 안 눌러도 갖다만 대도 되는 거예요. 우리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스마트폰은 모두 다 정전 용량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터치감이 좀 좋죠. 터치감이 좋다. 근데 산업용으로는 거의 다 제가 알기로는 감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느냐? 왜 그렇겠습니까? 산업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은 안전을 위해서 장갑을 끼라라고 하잖아요. 근데 정전 용량식은 장갑을 끼면 터치가 안 돼요. 뭐 그러자고 터치가 되는 그 장갑을 살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안전을 위해서 그 산업용 장갑을 끼야 되는데, 산업용 장갑에 터치가 되게 또 하려면 뭔가 스펙이 안 맞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거는 저 잘 모르겠고, 하여간 장갑을 낀 채로도 그 디스플레이에 꾹 눌러가지고 터치를 하려면 결국 감압식으로 가야 되겠더라. 그래서 산업용 디스플레이는 거의 감압식으로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정전식으로 되어 있다면 장갑 벗고 눌리고 장갑 끼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해야 되니까 쓰시는 분들이 좀 불편해 하시겠죠. 그리고 지금 제가 꺼내온 이 ILI 9341은 감압식 터치다. 일단 이거를 명심을 첫 번째로는 그거를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럼 지금부터 얘는 터치가 안 되는 애니까 저 빼놓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저 특이사항은 제가 조금 이따가 자료로도 적어 드릴 거지만, LCD 화면을 보여주기 위한 소자와 그 칩 이름이 ILI 9341이겠죠. ILI 9341은 화면을 어떻게 보여줄까에만 관심이 있는 칩입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터치 XPT2046이라는 거는 여기 위에 있는 필름이 어디에 눌려졌는지 인식하는 데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 두 개는 완전히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똑같은 LCD에 두 개가 붙어 있다라고 해서 뭔가 연동이 되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실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나중에 LV젤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랑 얘는 완벽하게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겁니다. 마치 LCD가 안 되는 터치가 안 되는 LCD 위에다가 터치 필름을 입혀놓고 터치 필름을 ESP32에 단독으로 연결해 놓은 거랑 똑같은 형식이에요. 붙어 있어서 가지고 한 몸뚱아리처럼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 사용은 따로따로 하는 것이다. 그럼 지금 얘가 여기 같이 붙어 있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득은 한 개밖에 없어요. 전원 플러스 마이너스를 우리가 여기 연결을 하잖아요. 그러면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고 얘도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가야 되고, 전원만 따로 연결 안 한다라는 장점이 있을 뿐 핀도 완전 독립적으로 운영이 됩니다. 터치 핀 따로, LCD 핀 따로 이렇게 따로따로 나눠져 있는 거니까, 지금부터 녹한다가 만들 예제는 터치가 안 되는 LCD에 연결하더라도 터치만 안 될 뿐 구동에는 전혀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독립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니까 얘가 반드시 있어야 뭔가 소프트웨어적으로 돌아가는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있으면 작동이 되는 거고 없으면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요 정도까지 알고 출발선에 우리가 출발하기에 앞서 가지고 요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모든 LVGL 컨트롤은 ESP32 보드 가지고 갈 거라 했어요. ESP32 보드 DEV 모듈이고요. 30핀짜리입니다. 핀 수는 별로 상관없는데 제가 올려드릴 예제의 기준은 30핀짜리고, 그리고 ESP32도 종류가 굉장히 많다라고 했어요. 뭐 S2, S3, 뭐 S5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그냥 V1이라고 된 거, ESP32 버전 1이에요. 제일 처음 나온 거, 제일 저렴하고 제일 인터넷에 잘 팔리는, 흔하게 구입할 수 있는 ESP32가 바로 이 녀석입니다. 됐죠? 또 한 가지 뭔가 말씀드려야 될 게 있었던 것 같은데 그게 뭐더라? 그건 이제 차차 해나가면서 생각이 나면 알려드리도록. 맞다. 오늘 전반적인 그 흐름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자, 먼저 1번. 제가 ESP32하고 그 ILI 9341하고 터치가 되는 ILI 9341이 되는 거죠. 연결 방법에 대해서 먼저 보여드릴 겁니다. 이렇게 연결하는 게 좋을 것 같다. 제안을 하나 드릴 거예요. 자, 그리고 2번. 오늘 터치가 되는 기본 템플릿 예제를 만들 겁니다. 지금 터치가 안 되는 템플릿 예제 2개 만들어 놨었죠. 터치 안 되는 ILI 9341하고 동그란 LCD GC9A01이라는 동그란 LCD의 화면을 출력하기 위한 템플릿 코드 2개 만들어 놨고,
자카 파일만 자카 툴에서 만들어가지고 착착 갈아 끼우면 바로 작동되는 형식으로 딱 만들어놨잖아요. 그거를 터치가 되는 버전으로, 터치가 되는 템플릿 코드, 이거 만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거 만들게 되면 터치가 가능하게 될 거니까 터치를 기준으로 하는 예제들 쭉 만들면 되겠죠. 제일 첫 번째 예제는 뭘 만들 거냐면, 이거 연결하다 보면 우리가 제대로 연결했나? 작동이 되나 안 되나? 좀 모호할 수 있잖아요. 내가 제대로 과연 연결했을까? 3번의 제일 첫 번째 예제는, 내가 정확하게 연결하고 정확하게 프로그램이 들어갔다면 무조건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본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터치하면 뭔가 인식이 되는 그런 예제. 그리고 나서 재미난 예제를 시간 나는 대로 쭉쭉쭉쭉 만들어 보는 거예요. 내일도 요 예제만 쭉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젯 다양하게, 위젯 이것저것 바꿔가면서 LED도 한번 제어해보고, 릴레이도 한번 껐다 켰다 해보고, 뭐 온도 센서 값 받아가지고 온도 값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뭐 터치도 되고 자동으로 제어될 수 있도록 하고, 뭐 그런 것들 다양하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이원님 1등으로 오셨습니다. 금메달입니다. 짝짝짝짝짝짝. 춘택님 반갑습니다. 2등으로 오셨습니다. 은메달입니다. 짝짝짝짝짝. 격려의 박수. 환영의 박수. 차이님 반갑습니다. 3등으로 오셨습니다. 짝짝짝짝짝짝짝. 여기까지 메달리스트 분들이 오셨고요. 자, 그리고 이어서 동희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명석이님 반갑습니다. 조재익님 반갑습니다. 모두 반갑습니다. 이제 슬라이드를 보면서 우리 같이 오늘의 난관을 한번 헤쳐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그럼 이제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건데요. 요 아래쪽 부분은 이미 연결이 이루어진 부분이에요. 그 ILI 9342라고 ESP32 간의 연결이고, 여기 위쪽에 제가 표시한 앞에 T로 시작하는 부분은 터치입니다. 터치. 그래서 그 핀의 위치를 우리 다시 한번 보고 출발하겠습니다. 뒷면을 딱 뒤집어 보시면 여기 VCC부터 제일 아래쪽에 VCC 보이죠? GND, CS, 리셋, DC, MOSI, SCK, LED2, LED, 그리고 MISO, TCLK, TCS, TDIN, TDO, TIRQ, 요렇게 총 몇 개야? 둘, 넷, 여섯, 여덟, 열, 열둘, 14개의 핀이 여기 있습니다. 14개의 핀. 요 핀 번호를 그대로 표로 만들어 놓은 게 요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러면 지금 여기 MISO라고 하는 핀은 연결 안 하는 핀이에요. 여기까지가 저 ILI 9341 쪽인데요. 이거 왜 연결 안 합니까? 라고 한다면 일단 좀 특이사항이 있어요. 제가 여기 연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전략적으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터치가 되는 ILI 9341을 연결하는 전략,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자, 1번 ILI 9341 쪽에 MOSI는 Master Out Slave In입니다. 슬레이브는 LCD고 마스터는 ESP32예요. ESP32에서 내보내는 신호를 LCD가 받는 신호선이기 때문에 필요함. 뭘 그릴지를 받아야 되잖아요. 자, 그러나 MISO는 미소핀 마스터 인 슬레이브 아웃이에요. LCD가 ESP32 쪽으로 보내는 신호선인데 SPI 통신에서 양방향 통신이기 때문에 신호선이 있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거예요. MOSIP는 LCD에서 ESP32 쪽으로 뭔가 보내는 게 있어야 필요한 신호선인데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P는 있으나 보낼 데이터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연결하지 않는다. 이해되시죠? 3단 문법 방금 나왔잖아요. 3단 문법. 존재는 하는데 보낼 데이터가 없어요. 그러니까 보낼 게 없으므로
연결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앞에 1편부터 4편까지 쭉 이렇게 했었어요. 요 MISOP는 연결을 안 하는 핀이더라. 자, 그리고 이어서 터치에 관련된 핀은 앞에 T라는 기호가 붙어 있고 총 5개의 핀이 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5개가 있잖아요. 근데 이 TIRQ라고 된 거를 좀 포커스를 맞출 필요가 있어요. 이거 이전에 한 개가 더 있네요. 자, 여기 LCD 쪽에 한 개 말씀드릴 게 더 있습니다. 자, 3번. 이거는 4번이고요. ILI 9341에 LED라고 적혀 있는 핀은 LCD의 백라이트를 컨트롤하는 핀인데 1에서 4편에서는 녹한다가 항상 백라이트는 켜짐, 항상 백라이트는 켜짐이라는 의미로 3.3V 핀에 바로 연결했었다. 그러니까 이게 ESP32 가지고 컨트롤 가능하다는데 뭐가 컨트롤 가능한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지금 이거를 언급해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나중에 뭔가 보여드릴 기판이 하나 있는데요. 그 기판이 백라이트를 컨트롤하는 기판으로 만들어져 있어가지고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 왜 이걸 지금 언급하냐면 녹한다는 그 5편부터는 녹한다의 LVGL 5편부터는 LED 핀을 ESP32의 27번 핀에 연결하고 사용하도록 한다. 그럼 여기에 맞게 설정이 바뀌어져야 되겠죠. 그 LCD 라이브러리 쪽에 설정이 약간 변화가 생길 예정. 제가 설정 다 바꿔가지고 템플릿 코드 업로드 해드릴 거니까 별로 문제될 건 없어요. 단 스스로가 직접 그 템플릿 코드를 내가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신 분들은 이게 주의사항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제가 LCD 쪽에 여기 LED라고 적혀 3.3V 연결했던 거를 27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오늘 변화가 생기는 부분은 글자 색깔을 뭐가 좀 잘 보이려나 오렌지 색깔로 한번 바꿔놔보죠. 오렌지 색깔 잘 안 보이네요. 글자 색깔을 흰색으로 하고 배경을 오렌지 색깔로 해놔버리겠습니다. 됐죠? 요 부분에 오늘 이제 변화가 생겼다 그 말인 거고 요거 연결 안 하고 그리고 터치 쪽에 TIRQ라고 된 핀을 보시면 터치 핀에 TIRQ 핀은 터치 입력이 감지되었을 때 인터럽트 신호를 ESP32로 보내주는 핀이라고 해요. 저도 잘 모릅니다. 이라고 하는데 LVGL 쪽에서는 그것을 처리하는 부분이 별도로 존재하지 않는 것 같으므로 연결하지 않는다. 사용 안 하는 핀이다. 이 말을 좀 어렵게 썼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제일 위에 있는 이 핀도 연결 안 하니까 지금 상황에서 터치되는 거는 핀 4개만 연결을 하면 되는 거겠죠. 그럼 이거 순서대로 제가 테스트했던 연결 방법을 그대로 제시를 해드릴 테니까 이대로 연결해 보시고 작동되는 거 확인하고 만약에 그 핀을 내가 다른 용도로 무조건 써야 되겠다라고 하시면 옮겨보면서 되는 방향으로 튜닝해 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 어떻게 연결할 거냐면 여기 자, DCLK 25번에 연결할 겁니다. 요 CLK 25번 33, 32 Dout 39 요렇게 순서대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연결해야 될 게 어마어마하게 많죠? 자, 일단 여기는 이렇게 적어 놓고 제가 하나하나 여기 말씀드리면서 호명을 하면서 연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빵판을 딱 준비를 해주시고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꽂을까? ESP32를 이거 어떻게 꽂았었더라? 이렇게 꽂고
얘를 여기다 또 요렇게 딱 꼽으면 왜 이렇게 안 꼽히냐 얘. 왜 안 들어가죠? 아 됐다. 요 방향으로 딱 꽂으면 요 LCD의 이쪽 핀이 VCC가 되고 여기가 이제 터치 핀이 되는 거예요. 요 방향이 VCC 쪽. 이 표를 보면 제가 지금 마우스로 가리키고 있는 이 부분이 VCC 쪽, 순서대로 쭉 이 방향으로 쭉 올라가게 되면 그게 뭐냐면 여기가 VCC고 요 방향으로 순서대로 표 위쪽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하나씩 연결하면 된다는 거예요. 해보겠습니다. LCD는 좀 이렇게 싱싱한 걸로 항상 준비하십시오. 이게 LCD가 LCD래. 점퍼 케이블이 조금 녹이 슬었거나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오작동할 여지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여러 번 테스트를 해봤지만 점퍼 케이블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점퍼 케이블만큼 중요한 게 뭐냐면 빵판도 굉장히 중요해요. 빵판도 너무 오래 써가지고 헐렁헐렁한 빵판 있잖아요. LVGL용으로 쓰려면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요. 잘 안됩니다. 주의하시고요. 자, 싱싱한 방금 갓 잡아 올린 고등어처럼 싱싱한 점퍼 케이블을 딱 여기 이렇게 준비를 해가지고 한번 하나하나씩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1번 3.3V랑 이거 좀 안 싱싱하네. 좀 눈이 퀭한 고등어였습니다. 3.3V랑 VCC랑 연결한다. 1번 브루스리님 반갑습니다. 희수님 반갑습니다. 아니 깜빡깜빡한 게 있네요. 희수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던 내역이 있네요. 감사합니다. 녹한다의 열렬한 박수. 제가 이 발전 자금을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난 컨텐츠를 위해서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그라운드 두 번째 핀을 그라운드 ESP32의 그라운드에 연결한다. 이제 그 다음 핀이 CS 핀 ESP32의 15번 핀 15 D15 찾아서 연결하시고, 그리고 리셋 핀 12번 D12 찾아서 연결하시고, 그 다음에 DC 핀 방금 리셋 핀이라 한 거 맞죠? 리셋 핀 12번 DC 핀 2번 뿅 꽂아주시고, 그 옆에 MOSI 핀 요거는 13번 핀 뿅 꽂아주시고, SCK 14번 핀, 그리고 백라이트 요 핀이 이제 백라이트 자리 맞죠? 백라이트 자리인데 요거 원래는 3.3V에 연결했었어요. 요 핀을 27번 핀 연결하겠습니다. 백라이트 컨트롤 핀입니다. 그리고 그 바로 옆에 핀이 MISO 핀인데 MISO는 연결 안 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마치 이빨이 하나 빠져 있는 것처럼 한 칸 건너뛰고 그 다음에 하나 딱 꽂아가지고 TCLK 핀입니다. TCLK 요 핀을 25번에다가 꽂겠습니다. 그 옆에 TCS 핀입니다. 요 핀은 33번. 25가 여기네. 자, 33번. 선이 두 개가 부족하네. 자, 그 옆에 핀이 지금 제가 꽂고 있는 핀이 TDIM 핀이에요. TDIM 핀이 32번. 그리고 TDO 핀입니다. TDO 핀. 얘수 좀 상태 안 좋네. 요런 이제 좀 오래 쓴 점퍼 케이블은 가감히 갖다 버리시고 싱싱한 점퍼 케이블 딱 준비를 해가지고 딱 꽂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요 핀은 39번. 39번이라고 적혀있는 핀이 없어요. D39라고 적혀있는 핀은 없거든요. 그럼 얘는 뭐냐면 ESP32에 VN이라고 적혀있는 핀이 있어요. 요 핀이 39번 핀입니다. VN 핀. 여기 요쯤에 있습니다. 여기쯤에 VN이라고 된 데다가 꽂아주시면 돼요. VP라고 된 데 꽂으면 안 되고 VN. 됐죠. 그럼 이제 연결 다 된 겁니다. 이제 템플릿 코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죠.
SSS님 반갑습니다. 쌍화차님이죠. 아니 쌍화차님께서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제가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따봉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1따봉. 자, 일단 여기서 주의사항이 하나 있으니까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자, 터치 LVGL 터치를 할 때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알려드리는 정보. 자, 1번 ILI 9341의 그 화면 부분, LCD 부분은 ESP32의 빵판과 점퍼 케이블로 연결해도 비교적 작동이 잘 되었다. 그러나 XPT2046은 터치 관련된 부분인데 이것은 이상하게도 빵판과 점퍼 케이블로 ESP32에 연결하면 접촉이 조금만 불량해도 동작이 잘 되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자,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녹한다가 보유한 LCD만 그러한 문제가 있는지 일반적으로 그런지는 잘 모르겠음. 제게 고장이 났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안내드리고 혹시나 녹한다와 똑같이 연결하고 똑같은 코드를 업로드했는데 잘 안된다면 접촉 불량일 가능성이 99%이다. LCD의 고장이 아님. 저도 처음에 주말 동안에 가볍게 한번 테스트를 해봤었거든요. 내가 오늘, 왜냐면 월요일에 오늘 터치 테스트를 할 거잖아요. 예전에 만들어놨던 예제가 터치가 잘 되나 안 되냐 확인해 보려고 넣었더니 터치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나절 동안은 LCD가 고장이 난 줄 알았어요. 그러면 나 월요일에 지금 LCD 터치해야 되는데 사야 되나? 뭐 어디서 사야 되지? 막 이런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렇게 하고 사니까 되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빵판하고 ESP32하고 막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좀 잘 안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하려고 지금 적은 게 아니라 과거에 녹한다가 PCB 제작 관련 라이브 방송을 할 때 그 ESP32에 ILI 9341을 연결하는 보드를 제작한 적이 있는데 그 보드를 이번 편에 활용하도록 한다. 그럼 이걸 활용하면 어떤 장점이 있느냐? 기판에 LCD를 바로 연결함으로 접촉 불량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그리고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방금 녹한다가 설명한 연결 방법이 녹한다가 만든 보드라는 게 있었잖아요. 보드에 동일한 회로가 구성되어 있으므로 똑같이 연결하면 똑같이 작동되는 것이라고 보면 됨. 여기까지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정체불명의 보드라는 게 뭐냐면 여기 이제 보여드릴게요. 슈퍼 깐도리님 반갑습니다. 더웰님 반갑습니다. 요거거든요. 예전에 녹한다의 카이캐드 시리즈라는 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후반부에 이지 EDA라는 툴을 잠깐 썼었는데요. 이거를 100% 온전하게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는 제가 하진 않았었고 그냥 제가 개인적으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SMT 주문을 때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SMT 주문이라는 거는 우리 PCB 만들 때 PCB 기판은 이런 걸 말하는 거죠. 이게 PCB 기판을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고 여기에 부품까지 다 올려가지고 납땜까지 해주는 서비스가 있어요. 그거를 뭐 PCB 어셈블리, PCBA라든지 SMT 주문이라고 하는데요.
잘 할지도 모르면서 패기 있게 한번 만들어 봤던 게 요겁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 요 뭐 보이죠? 이 기판에 요만큼이 ESP3이거든요. 얘를 톡 떼서 여기다가 붙여놓은 거하고 같죠? ESP3입니다. 그리고 요 나머지는 뭐 업로드 관련된 회로가 구성이 돼 있고, 최종적으로 요 있는 LCD가 여기 빵판에서 딱 빼가지고 여기 LCD 꼽는 자리가 있어요. 여기다가 딱 마운트 해가지고 쓰면 되도록 제가 크기하고 정확하게 맞춰놨던 겁니다. 이거 꽂아가지고 쓰는 거는 조금 이따가 보여드릴 거고, 여기 USB 구멍 보이죠? 요 USB 구멍이 ESP32의 이 USB 구멍하고 똑같은 겁니다. 아, 모양이 크기가 더 커졌지 얘랑 얘랑 똑같은 거라고 보시면 돼요. 똑같은데 여기 있는 이 연결 포트가 내부적으로 배선이 이미 다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뭐랑 배선이 똑같으냐? 요 표하고 똑같게 배선이 지금 다 되어 있는 거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하죠? 그렇습니다. 자, 그럼 이제 템플릿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VS 코드로 가야 되겠죠. 지금 우리 ILI 9341 노터치라는 이 프로젝트가 터치가 안 되는 그 LCD에 업로드하던 그 코드인데요. 여기서 일단 이론적으로 뭘 바꿔야 되겠는지를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실제로 한번 실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LVGL 코드에 터치 입력 부분을 반영하기 위한 절차 1번, ILI 9341 쪽하고 터치 입력 쪽인 XPT 2046은 전혀 독립적으로 운영된다. 그러므로 XPT 2046을 구동하기 위한 별도의 라이브러리가 존재한다. 라이브러리가 한 개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 라이브러리 이름이 뭐냐면 요겁니다. TFT 터치. 요런 이름의 라이브러리가 있거든요. 라이브러리는 VS 그러니까 플랫폼 IO에서 검색해서 직접 설치해도 상관없음. 그러나 노칸다의 템플릿 코드에는 직접 그 라이브러리를 그러니까 뭐라 해죠? 이게 번들 프로그램처럼 미리 집어넣어 가지고 제가 업로드를 해드리겠습니다. 직접 라이브러리를 미리 다운 받은 라이브러리를 포함해서 업로드 해두도록 함. 포함을 할 거다. 그 말인 거죠. 자, 그리고 ILI 9341 쪽 담당하는 라이브러리에는 별도의 수정 사항이 뭐 조금은 이게 그 백라이트 부분은 조금 이따 고쳐야 되겠지만, 그거 말고는 수정 사항이 그쪽에 터치 관련된 부분은 거기에 손댈 게 전혀 없어요. 터치 라이브러리는 별도로 손댈 부분이 없으나 그 메인 코드에 터치 XPT 2046이 연결된 핀 번호와 그 인식된 좌표를 LVGL로 넘겨주는 부분에 대해서 수정 작업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 터치가요, 터치 센서라고 부르겠습니다. 터치 센서 XPT 2046은 터치 인식이 되면 가변 저항하고 같은 거예요. 저항 값을 ESP32로 넘겨주게 되는데, 그 저항 값이 좌표 값인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저항 값을 그 좌표 값으로 그러므로는 빼야 되겠다. 저항 값을 좌표 값으로 계산하기 위해서 캘리브레이션이라는 작업을 해줘야 돼요. 보정 작업을 해줘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러니까 보정이 된 값을 미리 사전에
보정이 되어 있는 값이 있으므로 그것을 그대로 반영하도록 한다. 그러니까 이게 제 7번은 우리 저항값 뭔지 아시죠? 근데 모든 LCD가 다 똑같은 저항값을 가지고 있느냐? 그건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아까 LCD 화면 좌표계가 이렇게 있으면 여기 위에 터치 센서가 장착이 되는 거라고 했죠. 그리고 요 축하고 요 축의 어떤 그래프를 보면 제가 예를 들어 이 지점에 터치를 했다. 그러면 그래프가 이런 형식으로 나오게 될 거예요. 요 지점에 지금 저항값이 높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요쪽에서는 요거에 해당하는 지점에 이런 높은 피크가 발생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ESP32가 요 저항하고 요 저항값이 겹치는 이 지점에 손가락으로 눌려졌다라고 인식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 저항값의 시작값이 있을 거고 여기 저항이 끝나는 값이 있을 거고 여기 A 지점하고 B 지점 여기 C 지점하고 D라는 값이 있을 거잖아요. 그럼 과연 여기 볼락쿠하게 튀어나온 요 값이 좌표 공간에서 좌표가 몇이냐 이거예요. 그럼 요 지점이 좌표 이게 Y 좌표잖아요. Y 좌표가 요 지점이 0이고 지금 240이에요. 요 지점이 239겠죠. 제일 마지막 좌표는 0부터 시작했으니까 1 빠질 거니까 전체 개수가 240개니까 0부터 239 사이 이 사이 좌표에 저항값이 얼마일 때 요 지점이 얼마다 비례식에 의해서 계산되게 그렇게 세팅을 해놓은 값. 그리고 요 지점도 마찬가지죠. 요 지점이 X좌표가 0이고 320이 끝지점이니까 여기는 319라는 좌표 공간을 가지는데 실제 이게 저항값인 게 아니라 저항값은 뭔가 있어요. A라는 값하고 A라는 값, B라는 값 있는데 A라는 저항값이 좌표 0에 해당이 되고 B라고 하는 저항값이 319에 해당이 될 때 그때 여기 볼록하게 튀어나온 이 값이 좌표 뭐구나 라고 이렇게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하려면 미리 사전에 테스트를 해야 되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우리가 터치 따따따딱 하면서 저항값하고 실제 좌표계 값하고 맞춰야 되는 거고 그거 미리 해놓은 어떤 값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라이브러리한테 알려주면 됩니다. 야 라이브러리야 요 값으로 튜닝을 해주면 된다. 알려주면 오케이 그렇게 동작이 됩니다. 이해됐죠? 어렵죠? 그럼 지금 요 순서대로 제가 쭉 한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게 이 라이브러리를 추가를 해주는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거보다 더 앞서가지고 프로젝터를 별도로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요. ILI 9341 노터치라고 된 이 프로젝트를 노자를 빼고 이제 터치로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프로젝트 카피하러 갈게요. 플랫폼 IO 가서 뭐 프로젝트 카피하면 되겠죠? 요거죠, 요거를 어떻게 해야 이거를 카피를 할 수가 있을까? 그냥 여기서 바로 복붙하면 되려나요? 어떻게 해야 이게 카피가 되지? 나 이거 어떻게 등록했지? 맞다. 자, 복붙 해놓고 여기서 그 등록하면 되는구나. 자, 이 작업은 지금 따라 하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의미가 있겠네요. 자, 제가 예를 들어서 제작이 완료된 템플릿 코드를 업로드 해드릴 거잖아요. 그걸 지금 다운받았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네요. 그럼 다운을 딱 받으면 아마 이런 이름의 파일이 만들어져 있을 겁니다. ILI9341 언더바 터치라고 된 파일, 지금 이게 카피되는 프로젝트를 제가 이름을 바꿀 거예요. 딱 오래 걸린다. 그럼 요거를 이제 터치로 하고 그럼 ILI9341 언더바 터치라고 된 이 프로젝트는 VS 코드는 저거 모르는 프로젝트잖아요. 사용 안 한 프로젝트니까 이제 그거를 VS 코드에다가 알려주는 겁니다. 프로젝트로 가가지고 홈으로 가서 오픈 프로젝트 하시면 되겠죠. 여기에 프로젝트 폴더 가셔가지고 ILI9341 터치 선택하시고 아래쪽에 오픈 하시면 VS 코드 쪽에서 알려주겠죠. 그럼 지금 이제 작업할 경로는 ILI9341 언더바 터치입니다. 프로젝트가 생성이 되었죠.
아마 조금 됐네. 그리고 지금 있는 이 코드는 터치가 안 되는 걸로 돼 있으니까 지금 이 상태 가지고는 아무것도 안 돼요. 그 다음 할 거는 여기 LIB라고 된데 여기 열 겁니다. 요 열어보시면 LVGA라고 그 자카 관련 LCD 관련된 라이브러리가 미리 다 포함이 돼 있잖아요. 여기다가 아까 뭐였죠? TFT 터치라는 라이브러리를 여기다가 추가를 할 건데요. 이렇게 하셔도 된다는 거예요. 플랫폼 IO에 가가지고 플랫폼 IO 홈으로 가서 라이브러리에다가 TFT 터치 검색을 합니다. 그럼 이 TFT 터치를 인스톨을 하는데 방금 잠깐만 애드 프로젝트 해가지고 여기 ILI 9341 터치에다가 이렇게 추가해 주셔도 상관없어요. 그렇게 해도 작동이 아마 될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직접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제가 미리 포함을 해가지고 업로드를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요 안에다가 저는 넣어놨거든요. 자, 요거 보이죠? TFT 터치 마스터라고 된 거. 내나 다운받으면 이 파일이 다운로드 되는 거예요. 요거를 미리 제가 포함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다가 요렇게 이제 들어갔죠? 요렇게 넣게 되면 이제 메인 코드에서 요렇게 쓸 수가 있습니다. 요렇게 TFT 터치 그 라이브러리를 이거 됐죠? 잠깐 노터치 왜 내가 노터치의 코드가 열려있지? 자 이거 아니고요. 자 이거 아니었습니다. 자 여기에 메인 코드를 열어야 되죠. 됐나? 인식됐나? 로딩 지금 인식하는 중이네요. 됐고 자 이제 방금 한 게 뭐냐면 라이브러리 등록하고 이제 헤더에 그 라이브러리 쓰겠다라고 딱 한 거예요. 이제 그 다음은 연결된 핀 번호를 메인 코드에다가 알려줘야 됩니다. 이제 저도 미리 만들어 놓은 코드 복붙할게요. 요거는 좀 쓸데없는 예제가 좀 들어가 있으니까 요거는 좀 지우고 하겠습니다. 요런 것들 좀 지어놓고 자, 그 다음에 해야 될 거는 핀 번호. 자, 전역적으로 요렇게 딱 선언을 해주겠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연결했던 핀 있잖아요. 요거 4개의 핀을 그 디파인으로 그냥 선언해 주는 거랑 같아요. 자, 25, 33, 32, 39 됐죠? 그리고 TFT 터치에 요 터치라고 된 게 요 4개 들어가는 거 보이죠? 그 핀 번호 4개를 이용해 가지고 클래스 인스턴스를 여기서 생성을 하는 겁니다. 터치라는 게 이제 생성이 되겠죠. 그럼 요까지 하게 되면 결국 어디까지 된 거냐면 연결된 핀 번호를 메인 코드에다가 알려준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셋업으로 갑니다. 셋업에 가서 보정하는 작업하고 실제 그 화면 방향하고 이런 거를 결정해주는 코드가 있거든요. 그거를 요 제가 뭐라 써놓은 게 있죠. 자, 요 카피해가지고 어디다가 적으면 되냐면 TFT set rotation 요 아래쪽에다가 2줄 추가해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이는 거 있죠. 요거 set cal이라고 된 거, set calibration을 줄인 거예요. 그 LCD의 저항값을 좌표로 계산하기 위한 보정값. 미리 이렇게 쓰는 걸로 그 ILI 9341은 이렇게 쓰는 걸로 미리 다 이렇게 세팅이 된 값이 있더라고요. 제가 이거 한 게 아니라 인터넷에 있는 거 저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뭘 의미하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이게 화면 사이즈라는 얘기인 것 같고 여기 있는 게 저항값이라는 거겠죠. 대략 추론해 보건데 526부터 3443까지를 0에서부터 320으로 매핑을 해라 이 말이죠. 그 맵 함수 있잖아요.
그리고 750에서 3377을 240의 좌표 공간으로 매핑을 해라. 약간 이런 의미인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 중요한데요. 셀 로테이션이 제가 여기 메모해 놓은 거 있죠. 이거랑 이거랑 반대입니다. 이거랑 이거랑 이렇게 하려면 여기 들어가는 번호를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잘 보세요. 잠시 헷갈린다. 아마 이 방향이 맞을게요. 자,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향 있잖아요. 요 방향이 셋 로테이션 0일 겁니다. 0. 자, 그리고 90도 돌려가지고 요 방향이 1이에요. 여기 연결되는 핀 방향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핀이 LCD에 핀 연결하는 게 여기 있을 때 정확한가는 한번 확인해 보시고 0하고 2는 서로 반대일 수 있습니다. 이게 0이고 이거는 확실해요. 이 방향, 지금 이 방향이 1 방향입니다. 연결하는 저 핀이 여기 있을 때, 지금 제가 보여드리는 이 방향일 때, 그리고 얘를 또 90도 돌려가지고 핀 연결하는 방향, 이 방향이 됐을 때, 요 방향이 됐을 때가 2. 그리고 핀 연결하는 게 이렇게 됐을 때, 요렇게 된 거죠. 이게 셀 로테이션 3입니다. 1편부터 4편까지는 제가 셀 로테이션 3으로 두고 썼었고, 그게 정면 방향이 이 방향이에요. 그러면 지금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터치 쪽에도 화면 방향을 알려줘야 되거든요. 근데 얘랑 지금 왠지 모르겠는데 반대입니다. 제가 테스트를 해보니까 180도만큼 좌표계가 뒤집혀져 있는데요. 얘가 3이면 얘는 1인 거고, 얘가 1이면 얘는 3인 겁니다. 됐죠? 근데 얘가 0인데 0이면 0이 180도 뒤집힌 거는 2거든요. 0일 때 2고 2일 때 0인지 그거는 한번 확인해 봐야 됩니다. 제가 지금 세로 모드로 작업을 하는 게 아니라 가로 방향으로만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얘가 셀 로테이션이 3이면 얘는 1이더라. 일단 이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의사항이죠. 똑같이 3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터치랑 LCD랑 서로 따로 논다고 했잖아요. 그럼 이게 만약에 저거 둘 다 3으로 적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겨요. 자, 제가 여기다가 버튼을 만들었습니다. 버튼. 여기를 터치를 딱 해요. 딱 하면 얘는 터치가 어디 됐다고 인식을 하냐면 여기가 터치됐다고 인식을 합니다. 요 터치된 게 180도. 여기가 이만큼이 180도만큼 이렇게 돌아간 거죠. 무슨 느낌인지 아시겠죠? 여기가 눌러졌다고 인식이 되는 거고, 제가 여기 있는 이 버튼을 누르잖아요. 그럼 여기에 180도 요만큼 돌아가지고 여기가 눌러졌다고 인식이 되는 거예요. 그럼 만약에 로테이션 방향이 같았다면 버튼이 이렇게 붙어 있겠죠. 얘가 버튼 1이고 얘가 버튼 2가 될 거니까 이렇게 지금 돌린 거죠. 그러면 제가 여기를 누르면 요거 누른 걸로 인식이 되는 거고, 여기 누르면 요 인식이 되는데, 이 정면 방향이 로테이션 3이라는 거죠. 지금 우리가 이렇게 문자가 이렇게 읽을 수 있는 방향으로 있을 때 얘가 로테이션 3이고, 그럼 그때는 터치는 1이어야 좌표가 맞더라. 왜 그렇게 되는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이 만들어 놓은 사람이 뭐 거꾸로 만들어 놨든지, 아니면 이 캘리브레이션 될 때 이 좌표 있잖아요. 얘가 그냥 뒤집혀 가지고 된 것 같아요. 그럼 뭐 이거 요 중에 무슨 값을 이거랑 바꾸거나 뭐 하면 될 것 같기는 한데, 뭐 굳이 우리가 이 사실을 알고 있는데 왜 그런 작업을 합니까? 3이면 1이다. 1이면 3이다. 그걸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 부분 끝이 났고요. 그리고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제일 중요하면서 좀 난해한 부분. 터치가 인식이 되면 인식된 좌표를 LVGL로 넘겨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터치 좌표를 인식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막 처리를 하는 게 아니라, 그 터치 센서는 터치 좌표만 인식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인식된 좌표를 LVGL 돌아가고 있는 어떤 코어에다가 넘겨주는 거예요. 그러면 LVGL이 그 인식된 좌표 가지고 자기가 알아서 연산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우리가 터치 그 버튼이 눌려졌다라고 인식되는 거는 생각보다 어려운 작업이에요. LVGL이 구동하면서, 자, 우리가 어떤 식으로 지금 작업을 할 거냐면, 여기 버튼이 있습니다. LVGL한테 우리가 미리 사전에 부탁을 해놔요. 이 버튼이 눌려지면, 요 버튼이 눌려지면 여기 있는 LED가 켜지면 된다라고 미리 세팅을 해뒀습니다. 코드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고.
그러면 LVGL에서 이 버튼이 눌려졌다라는 거를 감지를 해내야 되잖아요. 그럼 그 감지한다는 게 제 손가락이 터치 센서가 여기 딱 눌러지게 되면 좌표가 여기 좌표가 눌려졌다는 게 인식이 되면 그러면 이 버튼이 차지하고 있는 이 사각형 에어리어 있잖아요. 요 에어리어 안에 좌표가 눌려졌다, 프레스 됐다라는 게 인식이 되면 그러면 이 버튼에 포커스가 간 상태에서 눌려졌구나, 버튼이 눌려졌구나라는 거를 LVGL에서 인식을 해가지고 콜백 함수를 하나 호출해 줍니다. 그럼 우리가 유저는 콜백 함수 안에다가 LED를 켠다 끈다라는 코드를 넣으면 그냥 끝이 나는 거예요. 그 LVGL이 그만큼 편리하게 만들어져 있다는 겁니다. 얼마나 편리하게 작업할 수 있는지는 조금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고요. 일단 요거를 좌표를 투척하는 것부터 가보겠습니다. 작업 위치가 어디냐면 여기에요. 리드 더 터치패드라고 된 부분 보이죠? 여기에 보면 부울 터치패드 이꼴 펄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터치를 사용 안 하겠다는 거 같죠? 그럼 여기다가 지금 뭘 넣어줘야 되냐면 만약 XPT 2046에 터치가 감지된다면 이라는 형식으로 여기 부울리안에 넣어줘야 돼요. 그러면 터치가 감지됐다 안 됐다 가지고 여기서 이제 뭔가 프로세싱이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코드에 해당이 되냐면 우리 지금 라이브러리 추가해 놨잖아요. 요 부분이에요. 터치, 여기서 말하는 터치라는 거는 얘입니다. 터치 보이죠? TFT 터치에 터치라고 이름 만들어 놨잖아요. 자, 그럼 이 펄스라는 부분을 요거로 바꿔치기 할 겁니다. 그럼 터치에 프레스드라고 된 거 이거 부울리안이에요. 반환값이 마우스 갖다 대보면 앞에 부울리안 돼 있죠? 그러면 터치패드에 터치가 감지된다면 하고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럼 그때 여기서 터치 X하고 터치 Y에다가 인식된 좌표를 넣어줘야 되는데 그 코드가 요거에 해당이 됩니다. 요렇게 그냥 쓰시면 돼요. 여기다가 쓰겠습니다. 그럼 이거 무슨 의미냐면 여기 touch.x 함수죠. touch.y 보이죠? XPT 2046에서 인식된 X 좌표와 Y 좌표를 LVGL에 넘겨준다. 이거 보이죠? 하여간 이렇게 뻑뻑뻑뻑 들어가요. 그러면서 터치가 됐다면 좌표가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되는 걸로 미리 코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코드 넣어보고 ESP32의 시리얼 모니터 열고 터치를 했을 때 시리얼 모니터에 인식된 좌표가 막 출력이 돼야 되는데 그게 정상적으로 출력이 안 된다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스트레스 받지 말라고 했잖아요. 접촉 불량일 가능성이 높으니까 여기죠. 접촉 불량일 가능성이 높으니 선을 이렇게 좀 만져도 보고 아니면 좀 노후된 점퍼 케이블이면 바꿔도 보고 빵판에 다른 데도 꽂아보고 이러다 보면 아마 될 거라는 거예요. 유자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요까지 하면 끝났습니다. 근데 한 가지 작업이 지금 더 있죠. 제가 기존에 바꾼 게 하나 있어요. LED 백라이트 컨트롤 핀을 원래 3.3V에서 27번 핀으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여기 TFT ESPI 요게 ILI 934를 컨트롤하는 라이브러리거든요. 여기에 유저 셋업에 가보시면 LCD가 요 드라이버가 뭐고 어디 핀에 연결돼 있다 이런 것들이 여기 막 작성이 되는데 이 중에 TFT BL이라고 된 거 보이죠? 요게 백라이트 컨트롤 핀이 어디 연결돼 있나라는 거예요. 아무 언급도 없으면 연결 안 한 거죠. 3.3V에 연결 한 거고 이게 27번에 연결됐다는 거예요. 자, 그럼 1편하고 4편에서는 이게 없었는데 지금 추가가 된 거니까 주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녹한다가 백라이트 컨트롤 핀을 3.3V에서 27번 핀으로 옮김. 왜 옮겼느냐? 왜 옮겼느냐?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얘가 백라이트 핀이 27번 핀에 연결돼 있기 때문에 제가 조금 이따가 요거 쓸 거거든요. 왜냐하면 이거 하게 되면 제가 스트레스를 굉장히 받게 될 거예요.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터치가. 하다가 제가 이제 보여드리려고 잘 되다가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들잖아요. 그럼 또 터치가 안 되는 수가 있어요. 그래서 부득이하게 이제 저걸 쓰게 되겠다. 자, 그럼 이제 기본 코드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예제 작가 툴 가지고 간단하게 뭐 하나 만들어 가지고 넣어 보겠습니다. 요런 거 뭐 예전에 했던 거 다 지우고 깨끗하게 다 지워지려나? 자, 화면에다가 자, 일단은 그냥 라벨만 하나 띄워놔 보죠. 노칸다 LVGL 샵5. 이게 이제 보여질 화면이 나 혼자 보고 있었네. 죄송합니다. 자, 작가 툴에 요런 식으로 간단한 화면을 만들어 가지고 터치를 눌렀을 때에 터치 좌표가 VS 코드의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이 되는지 그거를 먼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예제 1번은 그겁니다. 오늘의 예제 1번. ESP32와 ILI 9342를 연결하고 터치 좌표를 시리얼 모니터에 출력해보기. 여기에다가 무슨 내용을 적지? 맞다. 좋아. 그러면 이제 작가 툴에서 UI 파일 익스포트 하고요. 그럼 그 UI 파일이 저는 지금 다운로드 안에 요 ILI 9341 안에 요 안에 들어가는 걸로 해놨습니다. 그럼 요만큼을 VS 코드로 가서 그러면 작가 툴은 이제 역할이 끝났죠. 여기에 LIB의 UI의 소스 안에 있는 내용을 저걸로 바꿔치기 해주면 됩니다. 전부 다 여기 원래 있던 거 싹 다 쓰레기통에 잡아놓고 새로 만들어진 UI 파일로 이렇게 바꿔치기 해준다. 그럼 이제 예제 1번 테스트 해볼 수 있는 모든 코드가 완료됐습니다. 집어넣어서 작동이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죠. 될라나? 한 방에 될라나? 1차적으로는 화면이 나와야 되는 것이고 2차적으로는 터치가 돼야 되는 것이고 그 두 개가 다 돼야 됩니다. 자, 열심히 컴파일 하고 있네요. 소코비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열심히 컴파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터치 쪽 컴파일 하고 있네요. 아이디가 좀 어렵네요. 어떻게 읽는 거죠? 카를레스님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그냥 방님 하겠습니다. 방님. 방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찰스라고 읽는 거예요? 좋습니다. 찰스님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에 약해서 어떻게 읽는지 몰랐습니다. 자, 이제 프로그램 다 구워졌네요. 컴파일 에러는 없고
업로드 작업 들어갑니다. 쭉쭉쭉쭉쭉쭉. 요게 100%가 됐을 때 일단은 화면이 나와야 됩니다. 과연 나올 것인가? 안 나오는데? 잠시만요. 왜 화면이 안 나오지? 접촉 불량이. 그래서 잘 보시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지금 안 나오죠? 나오는 거 보이죠? 이런 문제가 있어요. 빵판하고 점퍼 케이블로 꽂으면 이런 이상한 문제들이 생깁니다. 안 나오는데 나오죠? 이제 또 나오고 있잖아요? 네, 조금. 그럼 이거 한번 일단 보겠습니다. 일단 화면은 띄었죠? 노칸다 LVGL 샵5라고 적혀 있고, 그럼 터치가 돼야 되는데 터치가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시리얼 모니터 여시고 ESP32하고 연결합니다. 그리고 화면을 눌러봐요. 오늘 바로 한 번에 된다. 화면을 터치하면 이렇게 좌표가 나와야 돼요. 화면 좌표계를 좀 일단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한 번에 잘 되네. 좋아. 기분이 좋아졌다. 자, 지금 이 방향이 아까 로테이션 3이라고 했잖아요. 뭐 로테이션 3이든 뭐 1이든 상관없구나. 화면 요 지점, 요쪽 모서리 좌표가 0,0이에요. 0,0. 그리고 이 방향으로 갈수록 y가 커집니다. 근데 우리 일반 수학에서 배울 때 직교 좌표계는 여기가 x고 여기가 플러스 y 방향이잖아요. 5,5라고 하면 여기잖아요. 이만큼 오고 요만큼 오고 양의 값으로 가는데, 얘는 그래픽 좌표계에서는 y가 아래쪽으로 갈수록 커집니다. 쭉쭉쭉쭉쭉 가가지고 요 제일 끝나는 지점이 어디냐면 여기 요만큼이 픽셀이 240개가 있거든요. y축으로 가면 240이 끝이니까 239겠죠. 0부터 출발했으니까 0부터 0을 포함한 240개니까 제일 끝나는 번호는 239 픽셀 번호. 그리고 이 방향이 x가 커지는 방향인데 제일 끝 지점이 320이에요. 320개의 픽셀이 일렬로 쭉 써 있을 때 319겠죠. 그럼 제가 정중앙쯤에 여기다가 터치를 딱 하게 됐다면 320의 대략 절반쯤인 한 160점이 될 거고, 240의 한 절반쯤인 120이라는 좌표가 나오겠죠. 가운데에다가 터치를 하면 160, 120 이런 값이 나오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정가운데 보이죠? 165의 대략 한 160에 120 언저리로 XY 값이 나오는 거 보이잖아요. 오늘 왜 이렇게 생각보다 잘 되지? 그러면 저 보드 안 써도 되는데. 하다가 잘 안 되면 저 보드를 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잘 안 돼가지고 스트레스를 엄청나게 받았는데 지금 잘 되네요. 좋아. 그럼 여기까지가 예제 1번입니다. 간단하죠?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만들어진 이 VS 코드가 템플릿 코드가 되는 거니까요. 저것도 저장을 해야 되겠네요. 요거를 제가 저장을 때리겠습니다. 이거 집으로 압축을 또 나 혼자 보고 있었네. 요거를 제가 집으로 압축해가지고 블로그에 올리려니까요. 용량이 너무 커가지고 여기 7Z라고 된 압축 형식이 있거든요. 요게 뭐 제대로 풀리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반디집이라는 거 설치하게 되면 저거 압축 풀 수 있거든요. 요걸로 압축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얘가 켜져 있어가지고 압축이 될라나? VS 코드를 잠깐 껐다가 다시 켤게요. 이거 압축할 때 켜져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서. 자, 지금 압축 중입니다. 압축 끝날 때까지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용량이 15메가인가 넘으면 안 되는데 20메가든가 15메가든가. 17메가?
몰라 뭐 하여간 업로드는 제가 어떻게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요 파일을 나중에 제가 블로그에 올려드릴 테니까 다운 받아가지고 똑같이 연결하면 똑같이 작동이 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거 작화 파일 요거도 압축하겠습니다. 이거는 집으로 압축할게요. 자, example 1 이제 예제 1번 다 만들어졌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주요 코드를 조금 메모를 해 놓도록 하죠. 잠시만요. VS 코드 다시 켜고. 자, 주요 코드. 요거. 딱 넣어주고. 그 다음 셋업에 가서 요거 넣어주고. 이거는 이제 저녁. 셋업 안에 넣어주고. 그리고 터치 코드. 야, 이 길다. 이거 그냥 슬라이드 2개 쓰겠습니다. 됐다. 이 정도 느낌이면 참고 자료로 쓸만하죠. 이렇게 딱 반영을 하면 된다. 그러면 이제 예제 1번은 템플릿 코드를 만드는 거였으니까 템플릿 프로젝트 만들기. 이제 생성이 끝났습니다. 이제부터 뭐 하면 됩니까? UI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딱딱 바꿔 끼면서 작동시키면 되는데요. 여기서 또 하나 알아야 되는 지식. LVGL이 터치가 될 때 알아야 할 사전 지식. 자, 1번. LVGL이 터치가 인식되면 각 위젯에 터치가 인식되었다는 애니메이션은 자동적으로 적용된다. 그리고 위젯의 모양에 따라서 터치가 인식되었을 때 터치로 작동되는 위젯은 자동적으로 반영된다. 2번이 무슨 말이냐면요. 2번 굉장히 이것도 중요한 말인데 우리 위젯 중에 그 아크라는 위젯이 있어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동그란 이런 궤적이 있고요. 여기 움직일 수 있는 이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노브 같은 게 있습니다. 얘를 잡아다가 이렇게 드래그하는 동작을 취하게 되면 얘가 요 지점으로 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얘가 위치했을 때 어떤 특정한 값이 있습니다. 얘가 0이고 얘가 100이라면 얘는 대략 한 40쯤 되겠죠. 이렇게 움직여 가지고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터치를 인식해 여기서 터치를 해가지고 드래그 해가지고 여기서 놓으면 얘가 40이라는 거를 우리가 직접 그걸 코딩을 해줘야 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LVGL에서 자동적으로 해줘요. 그리고 얘가 이렇게 움직였을 때 여기가 40이라는 것만 ESP32가 받아가지고 활용하면 되는 겁니다. 제가 그걸 조금 이따 보여드릴 거니까. 이제 그렇다는 얘기고요. 근데 막상 하나 했는데 생각보다 적을 말이 없네요. 자동적으로 반영이 되고, 그리고 전체적인 그 인식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그러니 위젯과 그 사용자 간 터치 인터랙션은 자동적으로 가능하지만
그 값을 ESP32가 받아서 하드웨어적인 상호작용을 할 때는 코딩을 해주어야 한다. 그럼 이때 코딩을 해줄 때 하는 방식이 어떻게 할 거냐면요. 우리는 작화2를 활용하기 때문에 터치 이벤트가 발생하면 호출될 콜백 함수를 작화2에서 생성하고 콜백 함수 내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을 코드로 작성하면 된다. 요 4번이 제가 간단하게 적어놨는데 생각보다는 어렵다고는 말을 할 수 있는데 막상 제가 하는 과정을 보면 별로 어렵지 않다라는 것을 알 수 있을 거예요. 근데 무조건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약간 애매모호한 부분이 작화2에서 생성하는 콜백 함수가 뭐라고 하면 좋죠? 메인 코드가 아니라 작화2에서 자동 생성한 별도의 파일 내에 생성되기 때문에 그 함수를 메인 코드로 가져오기만 할 수 있다면 고민 해결. 이거 3, 4, 5번이 무슨 말인지를 제가 지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용덕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리고 지용덕님께서 하사로 진급하셨다라는 아주 좋은 소식이네요. 이제 드디어 부사관으로 말뚝을 박으신 거네요. 격렬한 박수 부상으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방문해 주시고요. 그리고 지용덕님께서 또 녹한다에게 콘텐츠 발전 자금을 후원하셨었네요. 감사합니다. 잘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공지를 2개나 띄우셨네요. 히트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예제 2번을 무엇을 만들 것이냐? 예제 2번 LVGL 화면에 LCD 화면에 LVGL 화면이래. LCD 화면에 버튼을 2개 만들고 버튼 2개와 라벨 1개를 만들어서 이게 상호작용하는 게 상당히 복잡한데요. 일단은 우리가 전혀 관여 안 하고 작화2 내에서 상호작용하는 걸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버튼 2개와 라벨 1개를 만들어서 어떤 버튼이 눌려졌는지를 라벨에 출력하시오. 이제 터치가 되니까 이런 작업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럼 작화2로 닦아서 요거는 이제 필요 없고요. 지우고 버튼을 이제 누를 수 있는 버튼을 2개 만들겠습니다. 근데 주의하실 것은 버튼 위에 뭐 적는 글자 있잖아요. 요거는 버튼에 기본으로 딸려 있는 게 아니라 버튼 위에 있는 글자는 라벨로 이렇게 포개 가지고 만들어야 됩니다. 좀 이상하죠? 이렇게 해야 됩니다. 버튼 1번 얘는 라벨 1번. 자, 그리고 또 2번째 버튼을 1개 더 딱 만들겠습니다. 여기 있는 라벨은 그냥 버튼에 포함된 라벨이니까 라벨 개수로 안 칠게요. 제가 라벨 1개라고 말을 했는데 실제로는 라벨이 3개인 거죠. 오해 없으시길 바라고. 왜 번호가 이상하게 올라가지? 자, 얘가 이제 버튼 2번이죠. 이렇게. 자, Y 좌표를 똑같이 맞춰가지고 45, 43, 43. 자, 결과 출력할 라벨은 여기다 두겠습니다. 그럼 지금 라벨 3가 이름을 잘 봐보세요. 라벨 3가 결과 출력할 라벨인 거고 여기 버튼 1번을 누르면 이 라벨 3에 버튼 1 프레스드라고 출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누르면 버튼 2 프레스드라고 출력을 할 건데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크게 2가지가 있다라는 거예요. 작화2 내에서 처리를 하는 방법이 있고 ESP32에서 하는 방법이 있는데 쉬운 것부터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하죠. 그러니까 지금 이 2번 예제는 이거는
LVGL 내부에서 처리하는 방식. 첫 번째 방식인 거예요. 그럼 이제 작가 툴로 가요. 그럼 이 버튼을 딱 눌러보시고, 누르고 아래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보시면 이벤트, 애드 이벤트라는 게 보입니다. 우리가 터치 가지고 하는 모든 행위는 이벤트 가지고 정의를 합니다. 아이고. 그리고 할 수 있는 게 터치밖에 없죠. 터치 이벤트. 딱 눌러줍니다. 그럼 여기에 자, 이벤트 1 클릭드라고 된 거 보이죠? 이 이벤트 트리거가 몇 개 선택할 수 있는 게 쭉 있는데요. 버튼은 터치, 클릭을 하라고 만들어 놓은 거기 때문에 클릭이 기본이고, 숏 클릭, 롱 클릭 뭐 다양한 것들이 있어요. 이제 이런 것들이 뭘 의미하냐면 어떤 인터랙션이냐라는 의미겠죠. 기본 터치 클릭이니까 클릭으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자동화 비슷한 건데요. 트리거가 발생하면 된 액션으로 뭘 할 거냐. 이게 원인이고 트리거가 원인이고 액션이 결과입니다. 여기 적어 드릴게요. 자카 툴에서 이벤트를 생성할 때 트리거가 원인이고 그 발생한 원인이고 액션이 결과에 해당한다. 예를 들어 트리거가 클릭이고 액션이 라벨에 값을 바꾸는 것이라면 클릭했을 때 값을 바꾸겠다와 같은 형식이 된다. 원인과 결과 됐죠? 그럼 클릭했으니까 여기 이제 뭔가를 실행을 할 건데 너무 화면이 저 기퉁이에 있네. 좀 올리겠습니다. 그럼 실행할 것은 뭐냐면 여기에 다양한 것들이 있는데 저도 이건 잘 안 써봐가지고 잘은 못하는데 텍스트 값을 바꾸겠다라는 항목이 있을 거거든요. 체인지 스크린 프로퍼티를 세팅한다. 잠깐만요. 저도 요거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라벨 세프 이건 아닌 것 같다. 값을 입력을 해줘야 되니까 set text value call function 저는 지금 요거 콜 펑션을 지금은 쓰고 싶은데 저는 이걸로만 하는 게 편하더라고요. 그런데 자카툴 내에서 기능을 지금 쓰려면 일단 이거 한번 눌러볼게요. 어떻게 되는지. 라벨에 이거 맞는 것 같다. 자, 누르니까 이제 화면이 바뀌었죠. 이거 원인과 결과를 만든 거예요. 저 버튼을 누르면 라벨에 어떤 설정을 해줄 건데, 그럼 그 타겟이 그 대상이 되는 라벨이 누구냐? 라벨 3다 이 말이죠. 라벨 3에다가 얘가 뭔가를 해줄 건데, 그럼 그때 프로퍼티가 뭐냐면 라벨은 텍스트밖에 없어요. 그럼 여기다가 뭘 입력할 거냐? 버튼 1 프레스드 됐죠? 제가 지금 한 작업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자, 먼저 버튼 1번을 눌러가지고 이벤트를 추가를 해줍니다. 저 버튼에 뭔가 클릭했다라는 이벤트가 지금 발생했어요. 내가 지금 눌려진 겁니다. 그러면 액션이 뭐냐면 라벨 3에 들어가는 글자를 이걸로 바꾸겠다. 됐죠? 그럼 얘도 똑같이 하면 되겠죠? 누르고 add 이벤트 클릭 얘를 클릭을 딱 하면 뭐냐 이거 아니죠? 이거 아니고 클릭을 딱 하면 라벨에 set 프로퍼티를 바꾸는데 대상이 되는 게 라벨 3고 버튼 2 프레스드라고 하겠다. 다 됐죠? 그럼 여기까지 한 게 ESP32는 손댈 필요가 없어요. 이미 코드가 자동적으로 다 생성이 돼가지고 UI 파일로 뱉어내지기 때문에 터치하면 바로 작동이 되는 겁니다. 한번 해보도록 하죠. 자, UI 파일 바꿔 낄게요. 요거 지우고 쓰레기통에 잡아놓고
잡아넣으면 됩니다. 이제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근데 생각보다 터치가 한 방에 되니까 굉장히 신기한데요. 근데 아마 하다 보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아요. 하다 보면. 오늘은 노칸다의 운수 좋은 날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운수 좋은 날. 자, 그럼 이제 결과를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죠. 또 안 나오네. 됐다. 자, 그러면 버튼 2개하고 라벨 하나하고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럼 요게 버튼 1이잖아요. 누르면 버튼 1 프레스드 보이죠? 버튼 2 프레스드 보이죠? 버튼 1 프레스드? 왜 이렇게 화면이 잘 안 보이지? 버튼 2 프레스드? 버튼 1 프레스드? 이게 감압식 터치니까 좀 세게 눌러야 돼요. 손톱으로. 꾹. 됐죠? 자카 툴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우리 자카 툴 내에서 처리하는 방식은 이걸로만 하면 되는데 내가 왜 또 두 번째 방법을 말을 하려고 하느냐. 이 방법은 단점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제가 여기 좀 작성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가 예제 1번이니까 저장 좀 하고요. 들어가야 되는 코드는 한 개도 없죠. 코드 변화는 한 개도 없으니까 그냥 넘어가면 되고, 요거 저장만 해두면 되겠네요. 이게 예제 2번이고, 메인 코드는 뭐 1번 예제나 2번 예제나 똑같으니까 여기다가 넣어두겠습니다. 이그잼플 1의 메인 코드 저장을 잘 해놔야 돼. 자, 여기다 나중에 캡처한 자료 넣으면 되겠구나. 자, 그럼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얻어야 되는 결론이, 그러면 뭐 작화 툴에서 이벤트로 다 처리하면 되나요? 이런 질문이 있잖아요. 자, 1번. 작화 툴에서 이벤트로 작화 툴에서 버튼을 누르면 라벨의 결과 값을 출력하는 것은 대단히 간단한 일이다. 방금 봤죠? 그러나 그럼 이때 출력하는 결과 값이 단순한 문자열이라면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자, 그러나 버튼을 눌렀을 때 일씩 증가하는 카운터 값이라면 어떻게 하겠는가? 이게 문제죠. 버튼을 딱 누르면 한번 1, 2, 3, 4, 5, 6, 7, 8, 9 이렇게 올라가야 돼요. 그럼 그 올라가는 값이라는 거는 ESP32 안에 어떤 전역 변수 안에 저장이 돼 있어야 되겠죠? 전역 변수 값을 라벨에 출력한다와 같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작화 툴에서는 ESP32 내부의 변수를 선언하거나 어떻게 처리하겠다라는 코딩에 관련된 부분은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내부의 변수를 출력하거나 센서 값을 출력하거나 하는 등의 작업은 ESP32가 직접적으로 관여해야 하므로 호출해야 할 함수를
자동 생성해준다. 이제 이런 방식을 쓰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자카 툴에서 ESP32 내부의 함수를 직접 사용할 수 없으니 호출 이벤트가 호출되었다라는 신호만 콜백 함수 형태로 제시하고 사용자가 콜백 함수 내에서 하고자 하는 작업을 직접적으로 코딩한다. 이해되십니까? 좀 어렵다 그죠? 이제 지금 할 거는 이게 무슨 말인지에 대해서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인지. 마그마 스톤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그럼 예제 3번은 이거랑 똑같이 하는데 ESP32에서 처리하는 방식입니다. 그럼 자카툴에서는 요 이벤트를 지워줘야 되겠죠. 싹 쓰레기통에 지워주고. 잘 보십시오.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도 좀 캡처를 해가지고 넣으면 좋은데 제가 라이브 방송하는 중에 캡처를 못 하거든요. 뭐 이게 방송 화면을 가지고 보면서 하면 되는 거니까 저 슬라이드에는 안 넣어둘게요. 자, 이제 버튼 1번을 딱 누르고 add 이벤트 하는 것까지는 똑같아요. 근데 여기에 클릭했을 때에 하는 게 콜 펑션을 하나 만들어 주는 거예요. 됐죠? 콜 펑션 add 합니다. 그럼 여기에 내가 호출돼야 되는 함수 이름을 적어주시면 돼요. 자, 뭐 할까? 녹한다 1 하겠습니다. 녹한다 1이라는 그러니까 녹한다 1 don't export function. 녹한다 1이라는 이름을 가진 함수를 자카툴에서 호출해 주는 거예요. 내가 눌려지면 ESP32 니 안에 있는 거를 내가 직접 어떻게 해줄 수가 없으니까 내가 요 함수를 대신 호출해 줄 테니 그 함수 안에다가 네가 할 일만 적으면 내가 실행해 줄게.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제 이거 다 됐고, 자, 얘는 녹한다 2라는 함수 이름을 짓겠습니다. 콜 펑션 녹한다 2. 됐죠? 그럼 얘는 누르면 녹한다 1이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거고, 얘는 누르면 녹한다 2라는 함수가 호출되는 거다. 잘 기억하십시오. 잠깐 그 UI 파일 출력하겠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어요. 하는 과정은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사용하는 거는 굉장히 쉽습니다. 자, 됐고, 요거 요 안에 집어넣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메인 코드에서 뭔가 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그 함수가 호출되면 내가 하겠다라는 걸 여기 적어야 되는데, 그게 어디냐면 소스에 ui.ca에 들어가 보시면 여기 아래쪽에 functions 해가지고 자동으로 생성된 함수가 2개 있을 거예요. 이거 보이죠? 이거 아니구나. 잠깐만요. 잠깐 헷갈린다. 얘 함수가 어디 있지? 이거 방금 했던 말 취소입니다. 이거 아니고. 내가 어떻게 했더라? 어떻게 했었는지 기억이 좀 잘 안 나네요. 녹한다 1하고 녹한다 2라는 이 함수 이름은 중요하지 않은 거였네요. 제가 착각했습니다. UI 이벤트에 있다고요? 근데 잠시만요. 근데 얘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방금 했던 설명은 그 초보자분들이 작업하기에는 어려운 방식이니까 철회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마시고 ui.c에 가보시면 functions에 자동으로 생성된 함수가 2개 있을 겁니다. 근데 이 함수가 여러 군데에서 선언이 돼 있으면 안 되니까 제일 첫 번째 작업은 뭐냐면 얘를 펑션이라고 된 부분 있잖아요. 요만큼을
컨트롤 X 누릅니다. 잘라내기 하는 거죠. 컨트롤 X 무브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 이 코드에서는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메인의 전역으로 얘를 옮기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사 온 거예요. 그러면 여기 안에 있는 잠깐만 이게 작동이 되든가? UI 이벤트 버튼 1이라는 게 여기에 아마 익스턴 돼 있을 거니까 여기 등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아마 메인 코드에서도 쟤를 쓸 수가 있을 거예요. 여러 개 이렇게 돌아가는 것보다는 UI.c에 있는 펑션을 이쪽으로 다 가져온다. 그리고 여기서 이 함수 이름 자체는 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이 함수가 호출될 건데 요 함수가 호출될 건데 얘가 이미 호출된 거랑 같잖아요. 버튼이 눌려가지고 져가지고 이 부분이 실행이 된 거니 여기서 시리얼 모니터에 하나 출력을 해볼게요. 자, 버튼 1이 눌려짐, 버튼 2가 눌려짐. 요 함수 이름은 아무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거 인식되시죠? 우리가 필요한 거는 자동으로 생성된 저 이벤트가 필요한 것 뿐이에요. 복부 태우기 위한 이벤트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합리적인 작업 방식인 것 같습니다. 아, 좀 오래 걸리네. 영차, 영차. 아, 컴파일하는 항목도 참 많습니다. 그죠? 엄청나게 컴파일하네. 아마 이거 이벤트 관련되면서 라이브러리에 변화가 생겼나 보네요. 보면 뭐 원래 없었던 게 뭐가 추가가 됐으니까 새로 이렇게 전체적으로 컴파일 하는 거겠죠. 어디 가면 그게 나와 있을라나. 뭐 하여간 컴파일 중에는 안 건드리는 게 좋으니까 가만히 지켜보겠습니다. 됐다. 이제 프로그램 들어갑니다. 자, 그럼 이제 확인하는 방법은 시리얼 모니터 열고 제가 1번 버튼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아, 이건데 이 한글 출력이 좀 이상하게 되네. 이거는 VS 코드에서 그런 거니까. 자, 버튼 2번 누르면 나오죠. 좌표하고 이벤트가 이렇게 터지잖아요. 됐죠? 그럼 인식이 됐다는 거잖아요. 이제 다 됐죠? 그럼 우리가 기존에 1편에서 4편부터 가지고 있는 방법론이 하나 있죠? 라벨에 글자 출력하는 함수는 이미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게 어느 지점이냐면 어디서 했지?
위젯 살펴보기. 여기죠, 그죠? 가지고 옵니다. 그럼 여기다가 라벨의 글자를 바꾸는 함수를 호출할 건데, 그럼 작가 툴에서 만든 라벨 이름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UI.c에 가면 나와 있죠. UI 라벨 3 얘잖아요. 왜냐면 여기 작가 툴에서 라벨 3라고 만들었으니까. 기억하시죠? UI 라벨 3고 UI 라벨 3에다가 내가 뭔가를 출력을 하겠다 이 말인 거죠. 요렇게. 그리고 출력할 문자열은 btn1 pressed, btn2 pressed 됐죠. 그럼 ESP32가 우리가 작업에 관여를 한 거죠. 작가 툴에서 100% 한 게 아니라 우리가 그 호출되는 함수를 불러다가 ESP32 코드에서 작업을 한 게 되는 거잖아요. 그럼 이 함수를 이용해 가지고 조금 이따 그 다음 예제는 카운터를 한번 올려보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올려두고 캔 통신 메시지를 보여주는 거, 그것도 할 수 있죠. 조금 이따가 캔 통신이 가능하게 되면. 참고로 제가 여기 만들어 놓은 보드 있잖아요. 이 보드는 LVGL 들어가고요. 요게 RS485 포트입니다. 모드버스. RS485 통신의 결과를 LCD 화면에 띄우는 목적으로 만들어진 보드예요. 가능합니다. 뭐 로그 화면 같은 거 출력하는 거는 텍스트 에어리어가 좋겠죠. 근데 뭐 센서 값 같은 거 로그가 아니라 실시간 센서 값을 출력을 하려면 뭐 그 라벨에 출력을 하든지 아니면 뭐 바나 아크로 출력을 하든지 그래프로 출력하든지 시각적으로 그런 게 좀 좋을 것 같고요. 그거는 만드는 사람 마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럼 앞에 거하고 결과가 똑같겠죠? btn1 pressed, btn2 pressed 됐죠? 어렵지 않죠? 그럼 지금 작가 툴 자체에서 할 수 없는 기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저장해 놨고 자, 압축 UI 파일 됐고, 그리고 여기에는 핵심이 되는 그 주요 코드를 넣어 놓을게요. 요거죠. 요만큼. 자, 예제 4번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버튼 1을 누르면 카운터가 1씩 증가하고 버튼 2를 누르면 카운터가 1씩 감소하도록 해서 라벨의 결과를 출력하시오. 카운터 이꼴 뭐 이런 식으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네요. 이거 버튼 눌러지는 거는 이미 다 됐으니까 전역 변수 하나 잡으면 되겠죠. 자, 여기 위에다가 int my count 하겠습니다. 초기값 0이고요. 그리고 여기서 버튼이 눌러지면 카운터가 이렇게 1씩 올라가면 되고 여기서는 눌러지면 카운터가 1씩 감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간단하죠? 근데 문제는 변수하고 문자열하고 섞어가지고 출력할 때는 이 함수가 아니었어요. 기억을 잘 해보시면 이 함수가 아니라 우리가 써야 되는 함수가 LVGL에서 제공을 해줍니다. 이거였죠.
요 함수를 썼어야 됐었죠. 그럼 UI 라벨 3에다가 내가 뭔가를 출력을 하는데 count equal 요 %d 자리에 뒤에 변수가 치환이 이루어지는 거라고 했죠. 이렇게 쓰면 되죠. 해석은 UI 라벨 3에 my count 값을 count equal 뭐뭐 형식으로 출력해 주세요. 이게 이 코드죠. LVGL한테 부탁하는 그런 코드입니다. 얘도 똑같이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럼 얘는 플러스 된 다음에 여기 플러스 된 값이 들어가가지고 카운트 출력이 될 거고, 얘는 마이너스 된 값이 여기 들어가가지고 요 자리에 대신 요거랑 바꿔치기 돼가지고 이 문자열이 여기 출력이 되게 되는 거겠죠. 좋습니다. 업로드 하겠습니다. 이거는 자카툴 내부에서는 절대로 할 수 없는 거예요. 여기서는 myCount라는 값을 선언을 하고 이 버튼이 눌러지면 그 변수 값이 올라가겠다. 이런 식으로는 여기서 작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앞으로 점진적으로 봤을 때 ESP32 쓰는 게 하드웨어하고 상호작용하려고 지금 LVGL하고 ESP32하고 쓰는데, 자카툴에서 이벤트를 만들어 버리게 되면, 그러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하고 있냐, 뭐 앞으로 제어하려면 하여간 이런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 왜 이렇게 콧구멍 안에가 왜 이렇게 간지럽죠? 아, 계속 이 코를 파야 되네. 코가 간지러워가지고. 자, 이거는 그냥 기본인 거고, 초기 값은 아무것도 안 줬으니까 이 누르면 여기 6 두 번씩 눌러지네. 자, 9 10 11 하이가 올라가죠, 그죠? 그리고 이거 누르면 내려가겠죠. 그죠? 내려가잖아요. 터치감이 좀 좋지는 않네요. 이게 좀 덜렁거려서 그런가? 6 좀 이렇게 터치 감은 좀 안 좋은데 잘 되죠, 그죠? 하여간 되긴 되잖아요. 그리고 터치 이거 ILI 9341은 손톱을 꽉 세워가지고 압력을 줘야 인식이 되는 거니까 이렇게 쓸 수밖에 없고, 터치 감도가 좋은 정전식 LCD 제가 또 준비를 해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 가지고 예제 다 만든 다음에 또 이거 가지고 할 거니까, 그거는 뭐 이거는 그냥 살짝만 톡 건드려도 바로 터치가 되는 애거든요. 저건 나중에 가서 하고, 얘는 꾹꾹 눌러줘야 됩니다. 꾹 누르다 보니까 한 번 눌러줘야 될 게 두 번 눌러지고 좀 그런 현상이 있긴 한데, 하여간 다 됐습니다. 이게 예제 4번입니다. 예제 4번 저장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하드웨어와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뭐 결과는 다 나왔죠. 이미 저 정도면 이제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바로 딱 드셨을 겁니다. 콜백 함수를 우리가 밖으로 빼왔기 때문에 LED 같은 거 제어하려면 제어하는 코드가 저 안에 그냥 들어가면 되는 거잖아요. 얼마나 간단합니까? 그래도 또 못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녹화다가 또 도움을 드리도록 하죠. 자, 이렇게. 정리도 잘하죠, 이제. 이렇게 딱 코드 넣어놓고. 자, 예제 5번. 몇 번에 연결하지?
5번 핀에 연결하겠습니다. 자, ESP32에 5번 핀에 LED를 한 개 연결하고 버튼 1을 누르면 LED가 켜지고 버튼 2를 누르면 꺼지도록 하시오. 그럼 지금 이 예제는 뭐랑 같냐면 이제 지금부터 위젯을 하나하나 살펴봐야 되는데요. 요 중에 이 버튼 관련된 부분은 제가 터치 LCD가 되면 할 거다라고 여기 오렌지 색깔 딱지 붙여놨었잖아요. 지금 이 작업을 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버튼 2개가 있어야 되는데 버튼 2개만 있으면 되는 거죠. 이 예제는 라벨 3는 필요 없고 버튼 2개만 딱 있으면 되는데 다 선택은 안 되나? 전부 다 동시에 이동시키고 싶은데 그건 안 되네요. 자, 정중앙에 이거 이름을 바꾸면 되겠네요. LED ON, 이거는 LED OFF. 요 Y, 요런 거 좌표는 Y 값을 똑같이 주면 똑같이 이동되는 거니까 딱 맞춰주고, 여기 라벨에 Y 값이 마이너스 16이니까 이렇게 넣어주면, 이런 거는 이제 자카 툴에서 쓰는 연습을 하시면 되는 거고, 이제 버튼 생성 다 된 거죠. 그리고 요 각 버튼에 이벤트도 다 이렇게 물려져 있는데 이제 문제가 있죠. 여기서 UI 파일을 생성을 하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가 여기서 생성된 UI 파일을 VS 코드에 카피를 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작업이 다 없어지는 건 아니고 UI.C의 펑션을 메인으로 옮겼잖아요. 그럼 얘는 다시 그게 생성이 돼 있겠죠. 그 과정까지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저기 함수, 똑같은 함수가 여기저기 만들어져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정이, 자, 1번 UI 파일을 출력을 한다. 지금부터는 이벤트가 들어가는 거니까 유의 깊게 보셔야 됩니다. 2번 기존의 UI 안에 있던, 소스 안에 있던 UI 파일을 싹 다 날린다. 요만큼이죠. 쓰레기통에 딱 잡아놓고. 3번 자카툴에서 만든 코드를 소스 안에 잡아 넣는다. 4번 UI.C에 가보면 펑션이 또 있겠죠, 여기. 근데 이 펑션은 이미 우리 메인 코드에 똑같은 게 만들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상황에서는 지우면 된다는 거예요. 삭제? 자카툴은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계속 자동적으로 만들어 줄 거니까. 그리고 나서 메인 코드에 요 함수를 활용을 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지금 할 거는 5번 핀에다가 LED 연결을 하고 함수 호출되면 켜고 끄기. 말이 좀 잘 안 나오네. LED 요 큰 거 좋은 거 있네. LED와 220에서 330ohm짜리 고정장을 준비를 하시면 되겠고, 연결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굉장히 간단하죠. LED 긴 다리가 있고 짧은 다리 있습니다. 긴 다리 플러스 짧은 다리 마이너스예요. 저항은 극성이 없어요. 이렇게 짤록하게 이렇게 생겼죠. 줄무늬가 있습니다. 극성이 없다는 게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저항하고 요 LED 마이너스하고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줄 겁니다. 그러면 저항은 방향이 없으나 얘 LED가 방향이 있으니까 결국 얘는 여기가 여기 요 다리가 플러스가 되는 셈이겠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고. 왜냐, 플러스가 이렇게 들어올 거니까. 요 사이에 있는 거는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가 저항이 이제 마이너스가 되는 지점이 되더라. 그럼 요 저항의 요쪽 다리는 ESP32에 GND 연결해 줄 겁니다. 그리고 저항의 긴 다리는 5번 핀에 연결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신호 주면 켜지고, 하이 신호 주면 켜지고, 로우 신호 주면 꺼지게 된다. 이해됐죠? LED, LVGA를 하고 있는데 LED 연결하는 방법을 모르면 LVGA를 할 수가 있겠지만 그 정도의 어떤 레벨으로는 LVGA를 극복을 할 수가 없으니까 LED 켜고 끄는 이런 거는 뭐 알고 계시다라고 그냥 가정을 하겠습니다.
됐다. 그럼 이제 LED가 5번 핀에 연결이 된 상황이다. 자, 이제 적절히 디파인을 하겠습니다. 자, 샵 디파인. 이거는 이제 필요 없죠. my LED가 5번 핀에 연결이 됐다. 그럼 LED는 이렇게만 한다고 끝이 나는 게 아니죠. 셋업에 가가지고 왜 빨간 줄 꼬이냐? 셋업에 가서 그 핀 방향을 설정을 해줘야 되죠. 자, 셋업의 핀 모드 my LED 출력으로 설정해야 LED를 컨트롤할 수 있더라. 다들 알고 계실 거고. 이제 남은 건 끝났죠. 이 버튼 누르면 할 일 뭡니까? LED를 켠다. 요 버튼 누르면 LED를 끈답니다. 그 코드가 여기 들어가면 되는 거죠. LED를 켠다. 디지털 라이트 my LED 하이 LED를 켜라는 겁니다. LED 끈다. 로우. 끝났죠?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 작업 방식의 한 가지 흠이라면 작가 툴에서 만약에 UI가 변경이 되게 되면 새로 만들어진 그 UI 파일에서 우리가 지웠던 부분 있잖아요. 그걸 새로 지워야 된다는 단점이 있긴 한데 UI 다른 방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차라리 그렇게 하는 게 오히려 초보자분들한테는 쉬울 것 같으니까 요 방법을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막 요 콜백 함수 자체를 밖으로 빼오게 되면 상당히 그 혼란스러울 수가 있거든요. 그게 더 나으려나? 일단 요까지 해보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제가 그 방식으로 접근을 안 해봐가지고 콜백 함수를 밖으로 빼올 수가 있다면 이제 다 됐네요. 한번 해보죠. 자, 버튼 1, 버튼 2 보이죠? 요거 누르면 뭐야? 오 번 핀 맞는데. 자, LED가 작동이 되는지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LED가 안 켜지는 LED네요. 지금 야, 나 지금 뭐 하고 있냐? 맞네. LED가 고장이 이제 됐다. 이제 들어왔죠. 그러면 요거를 5번으로 옮겨서 좀 뭐 접촉 불량이 왜 이렇게 많이 나지? 됐죠. 지금 이게 켜져 있는 거고 꺼진 거고 켜진 거고 꺼진 거고 됐죠. 켠다 끈다 켠다 끈다. 짜잔. 터치로 LED 제어하기였습니다. 이제 5번. 근데 생각해보니까 요 UI 파일을 수정이 이루어졌으니까 이 자체를 압축하는 거는 뭐 알아서 수정하세요. 알아서 수정해가지고 잘 쓰시면 됩니다. 이거는 그냥 참고 파일 같은 거니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거냐면 얘가 제 VS 코드 쪽은 카피가 돼가지고 간 거라서 제가 수정한 거하고 요 파일하고는 서로 다른 거거든요. 그러니까 얘는 지금 수정이 안 돼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러니까 직접 수정해가지고 반영하시면 되는 겁니다.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그대로 넣으면 그대로 작동은 안 될 거예요. UI 파일 압축 푼다. 그리고 자기 VS 코드 템플릿 코드에 잡아 넣은 다음에 UI.c를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 여기 있었던 거 이거 지워주고 그리고 메인 코드 복붙해야 작동이 되는 거지. 그대로 잡아 넣으면 여기에도 함수가 있고 여기에도 함수가 있으니까 안 되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까지 해놓고 잠깐 브레이크 타임으로 콜백 함수를 메인 코드에서 직접 다룰 수 있겠는지 그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만약에 된다면 그 방식이 더 좋을 것 같으니까.
이게 이제 전역이고, 뭐든지 다 이제 하다 보면 편한 방향으로, 직관적이면서 편한 방향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은 거니까. 자, 이제 5번. 그럼 여기서 원래 어떻게 돼 있었냐면, 얘가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에 있고, 여기에 이렇게 써져 있었죠. 노칸다 1에 E, 노칸다 2에 E이고, 요 노칸다 1, 2라는 거는 event.c에 정의가 돼 있었죠. 원래라면 요 안에다가 코드를 적으면 돼요. 근데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디지털 라이트 my LED high 이렇게 적는다고 치잖아요. 그럼 얘가 될 거냐라고 하면 될 리가 없어요. 왜냐면 얘는 메인하고 상관없는 거죠. 메인은 UI를 인클루드 하는데 얘는 메인 안에 있는 게 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는 작동이 안 되니까 결국 그렇다면 만약에 얘가 메인에 있는 겐지를 얘가 인식을 하려면 아방가르 TV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일단 여기다 가지고 와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기다 딱 가지고 와서, 그럼 얘는 호출해주는 게 없으면 여기 일단 지우고 실험적으로 우리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 근데 이거를 이거는 막 이렇게 여기저기 고쳐야 될 게 너무 많으니까 별로 좋지 않은 방식인 것 같아요. 여기저기 지금 뜯어 고쳐야 되는 게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추천드렸던 그 방식, 얘는 아예 건드리지 말고 요 펑션 안에 있는 거를 가지고 와서 요 안에다가 잡아놓고 요 부분을 우리가 필요한 코드로 바꾼다. 이 골격이 가장 옵티멀 솔루션인 것 같습니다. 됐죠? 이 방식으로 지금 계속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은 좀 쉬운 것만 한번 다뤄볼 생각이니까요. 오늘 한 거 노란색으로 딱 바꿔주고, 이제 버튼 말고 다른 위젯 가지고 LED를 한번 제어해 보는데, LED 제어하는데 제일 만만한 게 스위치 얘죠. 온오프 하는 스위치 얘 가지고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예제 6번. 예제 5번에서 스위치 위젯을 이용해서 LED를 온오프 하시오. 이거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려울 수 있어요. 생각보다 어려울 수 있습니다. 버튼은 두 개잖아요. 켜는 버튼, 끄는 버튼인데, 스위치는 어떻게 말하면 토글 버튼이라고 불러요. 토글 버튼. 근데 위젯, LVGL 위젯에는 이벤트로 인식할 수 있는 거는 자기가 눌러졌다 밖에 없어요. 내가 이제 눌려졌는데 뭘 할 거냐? 그러면 원 버튼 가지고 토글을 하려면 우리가 어떤 코드를 써야 되냐면, 지금 위젯에 딱 눌렀는데 위에 그 움직이는 스위치가 ON 쪽으로 제껴지면 LED를 켠다라는 명령이 나가야 되는 거고, 끈다 쪽으로 가 있으면 끄는 명령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현재 상태가 켜졌는지 꺼졌는지를 인식을 해가지고 스위치의 변화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조금 좀 어려울 수 있는데 막상 또 해보면 별로 어렵지 않아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이제 얘네들 다 필요 없어요. 다 싹 지우고, 잠깐 이렇게 하면 이벤트도 같이 지워지려나? 뭐 알아서 지워지겠죠. 이제 다음 할 거는 스위치 화면 중간에 딱 두고 라벨도 멋있게 하나 넣어 보겠습니다.
라벨 1. 자, 그리고 여기다가는 LED 컨트롤이라고 하죠. 심플한 화면이네요. 그럼 지금 이벤트의 대상이 요거죠. 요 스위치가 트리거 액션 기억하시죠? 원인과 결과. 저 스위치가 클릭이 되면 어떤 함수를 호출해 주겠다.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하는 거예요. 아래쪽에 이벤트 가서 add 이벤트. 얘가 클릭이 되면 call 펑션, 함수 이름은 별로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함수는 안 쓸 거니까 여기다가 녹한다 원이라고 일단 이름을 하나 지어보죠. 스포트 펑션. 이게 뭐지 이거는?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 됐죠? UI 다 됐죠? UI 익스포트 합니다. 그리고 VS 코드 가서 기존에 있었던 그거 다 지우고 쓰레기통에 깔끔하게 잡아놓고 요 안에 있는 거 가져가겠습니다. 소스 안에 겨냥을 잘해야 돼요. 엉뚱한 데 넣으면 안 됩니다. 소스 안에 딱 잡아 넣어주시고, 그리고 UI.c에 가보면 또 똑같이 함수가 여기 있겠죠. 근데 이 함수가 아까랑 다르죠. UI 이벤트 스위치 1 가져갑니다. 들고 메인으로 가서 여기다가 딱 잡아놓겠습니다. 그러니까 녹한다 1이라는 이 함수는 중요하지 않는 거죠. 얘를 우리가 호출하는 게 아니라 이제 여기서 뭘 할 거냐면, 만약에 현재 스위치가 ON이라면 OFF 신호를 보내고, OFF 명령을 보내고, 현재 스위치가 OFF 상태라면 ON 명령을 보낸다. 이게 맞잖아요. OFF일 때 누르면 이제 켜지라는 명령이 가는 거고, 스위치가 켜져 있는 쪽으로 가 있는데 누르면 자기 그 스위치가 꺼짐 쪽으로 가면서 꺼짐 명령이 가는 거죠. 이거 왜 이렇게 하냐면요. 위젯은 따로, 터치하면 위젯은 따로 놀아요. 이 스위치 위젯이 이렇게 돼가지고 여기 동그란 게 이렇게 있거든요. 그럼 얘가 딱 누르게 되면 LED가 켜져 있냐 꺼져 있냐에 따라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LVGL 위젯 자체에서 얘를 아무것도 안 해도 터치를 하면 얘가 이쪽으로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해도 그냥 터치하면 일로 가고 한 번 더 터치하면 이쪽으로 가도록 이미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뭘 해야 됩니까? 터치를 했는데 여기 있는 이 뭐라고 하면 좋죠? 이 스위치가 이쪽이 오프 쪽이에요. 오프 쪽에 있는지 아니면 이렇게 온 쪽에 있는지를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눌렀는데 온 쪽으로 가 있는 스테이트면 LED한테 켜져라라는 명령을 보내면 되고, 한 번 더 딱 눌렀는데 얘가 오프 쪽에 있다. 그러면 오프 명령을 보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눌렀는데 현재 상태가 뭐냐? 현재 상태가 ON이라면 오프 이거 이거는 그러니까 직전 상태를 말하는 거고, 그러니까 지금 이게 클릭드가 됐잖아요. 클릭드가 되면 LVGL에서 자체적으로 애니메이션을 줄 겁니다. 위젯이 움직이도록. 그럼 움직인 그 상태가 ON이라면 ON 명령을, 현재 스테이트가 ON이면 ON, OFF면 OFF를 보낸다라고 해야 되니까 현재 스위치가 ON 쪽에 갔는지 OFF 쪽에 갔는지를 알아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이미 우리가 확인을 하고 넘어갔었죠. 저 위로 가보겠습니다. 어디에서 그걸 했었냐면 여기 슬라이드 43번에 가보면 현재 스위치의 상태와 스위치를 제어하는 코드 이미 여기 다 있네요. 이거는 직접 스위치를 컨트롤하는 거니까 얘만 있으면 되겠네요. 가지고 와서 일단 여기 넣어 보겠습니다. 그럼 자카툴에서 만든 스위치의 이름은 무엇인가? UI.c에 가보면 여기 있죠. LV 스위치 1 이게 이름이니까 여기 들어가면 되겠고, 그리고 이 함수의 반환 값이 보면 부울이네요. 부울이죠, 그죠? 부울 스테이트 이렇게 하죠.
그러면 요 스테이트가 true면 체크 on이라는 얘기고 false면 꺼져 있다는 거니까 요 스위치라는 이 값을 LED를 컨트롤하는 매개 변수로도 쓸 수가 있겠네요. 자, 디지털 라이트 어렵죠? my LED, LED가 연결된 5번 핀에다가 스테이트 신호를 주겠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됐죠? 그럼 이게 여기서 요 사이에 굉장한 지식이 좀 필요한데요. true는 high와 같다. false는 low와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적으로 내부적인 값은 얘는 1이고 얘는 0입니다. true는 high와 같고 내부적인 실제 값은 숫자 1이고 false와 low는 같고 실제 값은 숫자 값은 0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가 1이라고 쓰잖아요. 그럼 LED를 켜라 라는 명령어 같아요. 그리고 true라고 써도 LED를 켜라 라는 거와 같고 high라고 써도 LED를 켜라 하는 거와 같습니다. 그럼 이 state라는 변수가 스위치 상태를 딱 확인을 해봤더니 on이면 true잖아요. true라면 여기 이 자리가 true가 될 거니까 LED를 켜라 라는 명령이 되겠죠. 또 스위치가 눌러져 가지고 현재 스위치 상태를 찍어봤는데 꺼져 있어요. 그러면 false잖아요. false가 이 자리에 들어가게 되면 LED를 끄라 라는 명령과 같으니까 스위치의 상태를 가지고 와서 LED의 제어 신호로 쓴다. 완료가 된 거죠. 업로드 해보겠습니다. LED 제어하는 위젯은 이거 2개 정도가 다겠죠? 또 뭐 다른 거 할 수 있는 게 있나? 요거 2개 가지고 하면 되겠네. 하나씩 위젯도 새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업로드 됐고요. 그럼 화면에 이제 고독하게 이렇게 스위치 하나만 있는 상태가 되겠죠. 요거 누르면 LED가 켜진다. LED가 꺼진다. 됐죠? 자, 이게 지금 동그란 게 왼쪽으로 가 있는 거 보이죠? 오른쪽으로 갔죠? 근데 오른쪽으로 간 거는 좀 잘 안 보이네요. 터치가 좀 잘 안 됩니다. 됐죠? 왼쪽, 오른쪽, 왼쪽, 켜지고, 꺼지고, 켜지고, 꺼지고. 됐습니다. 범준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그러면 UI 스위치 가지고 LED 한 개를 껐다 켰다 하겠다 하는 작업이 방금 끝이 난 것입니다. 저장하겠습니다. 그럼 이걸 압축하는 것보다 플랫폼 IO에 있는 그거를 압축하는 게 더 낫겠는데. 몰라. 뭐 알아서 고쳐가지고 쓰십시오. 뭐 그 정도는 하실 수 있잖아요. 제가 내일부터는 그 플랫폼 IO에 제가 수정해 놓은 거를 압축을 해가지고 저장을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미 시작이 그렇게 돼 버렸으니까 또 중간부터 막 다르게 하면 오히려 헷갈리니까 오늘은 그냥 일관성 있게 이렇게 하고 내일부터는 이 플랫폼 IO에서 제가 작업해 놓은 이 UI 파일을 압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수 없다. 이미 물은 엎질러져 버렸습니다. 자, 이게 전역이고, 그리고 셋업 안에 이거 들어가고, 이제 또 우리 아두이노 기본 예제하면 나오는 거
또 뭐 있나요? 바로 잠깐만. 근데 맞다. LED 밝기 제어를 한번 해볼 건데요. ESP32는 아날로그 라이트가 안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오히려 이게 복잡할 수가 있으니까 그건 좀 나중에 하고, 그 ESP32는 아날로그 라이트 하는 함수가 굉장히 독특합니다. 뭐 LEDC 컨트롤인가 뭐 그런 함수 써가지고 하니까 괜히 그거 하지 말고 아까 뭐 하지? 아크 가지고 이렇게 돌려서 맞다. 직접 하드웨어와 상호작용 안 해도 되겠네요. 자, 이번에는 뭘 하냐면 아니다. 한번 해볼까? 자, 좀 갈등 때리네요. 그럼 제가 그 ESP32에서 PWM 하는 코드를 잠깐 좀 가져오겠습니다. 제가 예전에 만들어 놨던 거. 그것도 좀 아날로그 라이트라는 이름으로 만들어 주면 좋을 텐데 안 만들어 줍니다. 보자. ESP32 그냥 그 구글에 치는 게 빠르려나? 뭐 이게 어태치 뭐 그런 것도 있고 뭐가 좀 복잡하거든요. 그냥 검색하는 게 빠르겠다. ESP32 PWM 검색 찬스. 잠시만요. 검색 찬스입니다. 이 또 뭐 이렇게 써놨냐.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하는데 시간이 좀 걸립니다. 프리퀀시 5000 LEDC 셋업 채널 0번에 5000에 레졸루션 8비트. 오케이. LEDC 어태치 핀 채널 0에 핀 번호 채널 0. 그리고 실제 함수는 LEDC. 자, 볼에 왔습니다. 잠시만. 뭐냐 이거는. 플래그는 또 뭐냐. 뭐 이렇게 적어놨냐. 맵 함수 0번의 값. 이건데 너무 급하게 한 거라 제 기억에 이거 맞는 것 같은데 확실히 맞는지 모르겠네요. 한번 반영해 보겠습니다. 화면이 넘어가게 하려면 지금 그 스크린을 안 해가지고요. 그 스크린 넘어가게 하려면 또 넘기는 기능이 있어요. 작가 툴에서 여러 개의 스크린을 만들어 가지고 포개 가지고 써도 됩니다. 아니면 그게 아니라면 탭뷰 같은 거 써가지고 포개 가지고 써도 되고요. 그거는 이제 그렇게 코드를 작성을 해야죠. 어떻게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코드를 작성을 하느냐, 그 코드를 쓰시면 됩니다. 온도 설정은 슬라이드로, 온도 표현은 원형 게이지로요. 그러니까 슬라이드 바를 움직이면 어떤 내부의 변수값이 바뀌고 그 값은 아크로 표현이 된다. 뭐 그것도 좋은 것 같네요. 좀 이따 해보겠습니다. 마루오드님 반갑습니다. 환영합니다. 자, 하여간 이게 ESP32의 좀 단점인데요. 일단 지금 할 거의 목적을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예제 7번. 이제 위젯을 좀 바꿀게요. 스위치 말고 아크로 하겠습니다. 아크. 위젯 중에 아크를 이용해서 연결된 LED의 밝기 제어를 하시오. 8비트로 제어하겠습니다. 그럼 일단 모양을, 자, 이거는 이제 필요 없으니까 지우고, 아크 요거 말하는 거죠. 아크 요거 요 동그란 거 이거 잡아가지고 움직일 수 있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가 가장 어두움이고 얘가 가장 밝음이라면 8비트면 0에서부터 255 등급으로 밝기를 조절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거 미니멈 값은 0이고 맥시멈 값은 255로 잡을게요. 제 오른쪽에서 지금 마우스 겨냥한 거 보이죠? 255. 그리고 현재 값은 0. 됐죠? 그리고 지금 현재 이걸 움직였을 때의 값을 라벨 가지고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라벨. 근데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셔야 되는 게,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ESP32에 있는 어떤 내부의 값이나 뭐 이런 거를 라벨에다가 출력을 하려면 결국 그 ESP32가 그걸 처리를 해가지고 라벨에 출력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저 라벨의 목적은 여기 있는 아크 값을 바꾸면 그 값을 여기다가 실시간으로 출력을 하는 거거든요. 초기 값은 0이고. 그러면 얘하고 얘가 바뀌는 값을 여기다가 바로 출력하면 되잖아요. 트리거. 아크 값이 value changed가 되면 그 값을 라벨 1로 하죠. 라벨 1에다가 출력을 한다.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는 굳이, 이 작업은 굳이 ESP32가 관여할 필요 없이 LVGL에서 처리해줘도 되는 거잖아요. 아, 그러면 자, add 이벤트 추가하겠습니다. 자, 저 아크가 클릭이 되면 라벨의 값을 value changed 하는데, 잠깐만, 그게 되려나? 아마 되겠죠? 아마 되겠죠? 그럼 여기 들어가는 그럼 요 value에다가 뭘 써야 되지? 생각해보니까 요거는 생각해본 적이 없거든요. 문자열이 아니고 아크의 값을 넣고 싶은데 그거 하는 방법은 아직 모르겠네요. 그러면 자카툴에서는 안 되겠네요. 죄송합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함수 호출하는 걸로 또 갈아탈게요. call 펑션. 함수 이름은 녹한다원.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함수는 아니고, 그럼 얘가 움직였을 때 그 값까지도 여기 출력한다고 ESP32가 작성을 해주면 되는 거겠죠. 가운데다가 둘게요. 여기다 두는 게 좀 멋있을 것 같다. 센터에다가 딱 이렇게 두는 거죠. 그럼 다 됐죠. 라벨 1, 아크 1, 라벨 1에 이벤트 클릭했을 때 이벤트 주겠다. 됐습니다. 업로드 하도록 하죠. 업로드가 아니라 위젯 UI 파일 뱉어내고, 뭔가 근데 가면 갈수록 손이 많이 가네요. 귀찮네. 좀 점점 귀찮아지고 있습니다. 잡아놓고, 자, 그러면 UI.h로 가야 되겠죠? 여기에 함수가 있겠죠? 요 함수 가지고 옵니다. 메인으로. 자, 됐죠? 그럼 요 함수는 이제 무시하시면 되고, 여기에 아크의 현재 값을 라벨 1에 출력한다. 이거부터 출발하겠습니다. 실제 LED 제어하는 거 말고. 그럼 아크의 현재 값을 이라는 거는 과연 무엇이겠는가? 이미 우리가 작업을 하고 넘어갔었죠. 쭉 한번 살펴봤었잖아요. 그럼 아크의 현재 값은 set value까지만 하고 현재 값이 뭔지는 안 빼왔었네요. 그럼 이거는 저 LVGL 다큐먼트에서 찾아와야 되겠네요. 자, 아크 1 누르겠습니다. 현재 아크의 값이 뭔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set value.
set rotation 이거는 각도고 아니 현재 값이 뭐죠 도대체? API를 보도록 하죠. 딱 느낌적으로 함수 이름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거는 뭐 저 모양을 바꾸는 그런 쪽인 것 같고 뭐 백그라운드, 앵글, 로테이션, set value가 값을 설정을 하는 거니까 get value도 있지 않겠습니까? set range, get angle, get value 여기 있네요. 딱 봤죠? 요거 가지고 오시면 되겠네요. 그럼 이제 요거를 오브젝트, 요거 이제 쓰는 방법을 여기다가 제가 좀 메모를 해둬야 되겠네요. 자, 요 안에다가 자파 툴에서 만든 아크 이름 이렇게 또 이제 들어가고 이제 얘가 반환하는 값은 16비트 이게 int 이렇게 받으면 되겠네요. int my value 이런 식으로. 자, 또 저 하나 알아냈다 그죠? 그럼 이제 가지고 와서 쓰겠습니다. 그럼 요 이제 작가 툴에서 만든 아크의 이름은 요거죠. UI 아크 1 땅 이러면 그 값이 나올 거고 라벨 1의 그 값을 출력을 한다. 또 요걸 써야 되잖아요. 요거는 또 그 아까도 했었죠. 제가 다 자료를 다 남겨놨어요. 자, 라벨 보면 요거 써야 되겠네요. 요거 딱 가지고서 딱 해가지고 작가 툴에서 만든 라벨 이름은 뭐냐면 UI 라벨 1이죠. UI 라벨 1에 그냥 값만 띄울 거니까 %d라고 하면 되고 요 my value를 거기다가 띄우는 겁니다. 그럼 지금 LED 밝기 제어 상관없이 아크를 움직이게 되면 라벨의 값이 바뀌어야 되는 거겠죠. 해보겠습니다. 터치 됐을 때 아크는 이 정도 수준으로만 쓸 수 있으면 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움직여가지고 막 모터 속도 같은 거 제어하는데 쓰면 되는 거잖아요. 자, 됐고 이제 화면을 보도록 하죠. 아크가 이제 딱 튀어나왔죠. 그럼 여기서 터치가 그렇게 막 완벽하게 되는 건 아닐 거니까 이렇게 슬라이딩은 안 될 거고 이렇게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갑자기 터치가 안 되는 그 시츄에이션인데 잠깐만요. 시리얼 모니터에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접촉 불량이 심해가지고 아닌데 잡혀 나오는데 언제 됐다. 제가 좀 살짝 눌렀나 보네요. 이게 이제 여기가 24. 이게 쭉 이렇게 끌고 가려면 쭉 세게 눌러야 되거든요. 이게 터치 감이 별로 좋지 않아요. 이거 이 LCD 가지고는 이거 좀 하기가 어렵겠네요. 그냥 이렇게만 하는 걸로 만족하겠습니다. 이 예제는. 자, 여기 누르면 여기 오는 거고 여기 누르면 잘 안 눌러져요. 이 위젯은 감압식 터치랑은 좀 어울리지 않는 그런 위젯이네요. 그리고 내가 누른 위치에 동그란 게 오는 게 아니라 여기를 누르게 되면 얘가 일정량 이렇게 돌아가는 형식이네요. 이게 터치펜 같은 게 있으면 좀 나으려나?
너무 뾰족해서. 좀 잘 안 돼요. 이거 여기 보호 필름이 있는데요. 이 보호 필름이 지금 찢어지려고 합니다. 떼고 한번 해볼까요? 뗐습니다. 아이, 좋지 않네요, 이거. 이거는 우리 본격적으로 쓰는 거는 정전식 터치 LCD를 썼을 때 하는 걸로 하고요. 얘는 그냥 우리 감압식 터치는 무조건 버튼으로 가야 되겠네요. 뭐 이렇게 드래그 하는 동작 이런 거는 불가능할 것 같습니다. 드래그 동작이라는 게 이게 끄는 동작 있잖아요. 터치 누르고 드래그 앤 드롭 하는 동작은 임파서블 할 것 같습니다. 요 제일 끝 지점까지 보내고 싶은데 되지가 않네요. 이런 젠장. 일로 와! 일로 와라고! 잠깐만. 일단 우리 주어진 그 상황에서 최대한 LED 밝기 제한 코드를 넣어가지고 예제를 어쨌든가 봉합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봉합을 해야죠. 그럼 여기에 myValue라는 이 값이 아크에서 값을 가져왔으니까 지금 아까 자카툴에서 어디냐 0에서부터 255 사이로 선택되도록 세팅을 해놨잖아요. 그러니까 쟤는 0에서부터 255 사이의 값이 선택된 값이 이쪽으로 들어오게 되겠죠. 그러면 요거 쓰겠습니다. 이 내가 메모해놨던 거 그거 지워버렸네요. 야이 난감하다. 그러나 녹한다는 지금 기억을 하고 있죠. 자, 일단 셋업으로 갑니다. 자, 여기 아날로그 제어할 때는 핀 모드 이거 안 해줘도 됩니다. LED C 셋업 여기에 PWM 채널을 먼저 설정을 해줘야 되는데요. 채널하고 핀 번호하고는 관계없는 겁니다. 자, 0번 채널에 주파수는 5000이고 8비트로 할 겁니다. 8비트로 하게 되면 0에서부터 255예요. 요거 아날로그 라이트 하는 거는 PWM 출력하는 거는 자세한 거는 녹한다의 ESP32 시리즈가 별도로 있으니 그거 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은 어느 정도 알고 계신다라고 보고 그냥 대충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리고 LEDC 어태치 핀 하는데 여기에 실제 이제 핀이 들어가는 거죠. 5번 핀. 마이 LED가 연결된 핀이 5번 핀이고 거기에 PWM 채널 0번을 물려주는 거예요. 여기 있는 0번이 요 0하고 같게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연결하는 작업 끝났으니까 이제 라이트 하면 되죠. LEDC 라이트 이 함수를 저 위에서 쓰면 되는 거죠. 여기까지가 어태치 그 PWM 설정을 한 것이고 여기 가서 이게 막 이게 함수 원형이 나오니까 이거 확실히 그 VS 코드가 작업하기가 좋네요. 그럼 채널이 0번이고 PWM 채널 0번에 아까 my LED 연결해 놨었잖아요. 여기에 요 값을 출력을 해준다. 끝났죠? 됐습니다. LED 밝기 제어. 감압식 터치라서 힘드시죠? 저도 굉장히 힘듭니다. 빨리 정전식 터치로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잠시 정전식 터치 테스트 해놨던 거는 어디 내가 빼놨지? 정전식 터치하고 또 ILI 934L하고 완전 달라요. 굉장히 애먹으면서 제가 작동되는 기본 테스트를 하나 예제를 만들어 놨는데요. 과연 그거를 기억을 꺼내 가지고 다시 작동을 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LED가 점점 밝아지게 될 거거든요.
조금씩 올라가 보죠. 조금 켜졌는데 이거 보이나요? 조금 불이 들어왔는데. 자, 좀 더 어두워졌죠? 올라가 보겠습니다. 이거 안 되네, 이거. 좀 더 많이 밝아졌죠? 지금 스트레스 받고 있습니다. 녹한다 스트레스 받고 있는 중입니다. 오, 거의 끝까지 올랐다. 자, 하여간 좀 전보다는 좀 많이 밝아졌죠? 이제 반대로 한번 내려가 볼게요. 자, 그냥, 자, 그냥 된다 하고 넘어가죠. 된다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크 스타일을 굵게요? 뭐 굵게 한다 해도 뭐 별로 달라지는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냥 버튼을 가지고 LED 밝기를 어느 정도 일정량 올리고 내리고 이런 방식으로 하는 게 더 합리적인 방법인 것 같습니다. 감압식 터치는 터치 인터랙션을 버튼 형태로 한다. 이걸 우리 그냥 기본으로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한번 해본 그런 예제고요. 본격적인 여기 있는 터치 LCD에서 할 거 본격적인 거는 상당히 지금 캘리브레이션 누가 해놓은 거를 넣어놓긴 했는데요. 그게 제 LCD하고 안 맞는 걸 수도 있어요. 확신할 수는 없는데 여기 들어있긴 합니다. 근데 좌표는 정확하게 맞더라고요. 제가 버튼 조그만하게 만들어 봤었거든요. 딱딱 눌리면 정확하게 좌표는 맞는데 문제는 이렇게 눌러서 드래그 하는 동작이 좀 이렇게 좀 잘 안 맞는다는 점. 정밀한 작업은 할 수가 없더라. 저장하겠습니다. 7번 예제였습니다. 그럼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으니까 좀 애매하니까 일단 저장 좀 해놓고요. 요거를 버튼 두 개를 더 추가해가지고 하는 걸로 바꾸겠습니다. 아크 그대로 두고 7번에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더 합리적인 방식의 UI를 만들어 보자는 거죠. 지금 이건 너무 불편하니까 잠깐만요. 저장 좀 하고 셋업에 요거 두 줄 들어가고 이렇게. 자, 예제 8번을 오늘 마지막 예제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7번 예제에서 감압식 터치는 너무 한계가 있어서 그대로 유지하되 버튼 두 개를 추가해서 LED의 밝기가 그러면 한 5씩 누르면 너무 많이 눌러야 되니까 한 30 정도씩 올라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30 단위로 그 증감되도록 하시오. 이 예제 8번이 오늘 마지막 예제입니다. 자, 그럼 여기에 요거 올리고 얘는 눌러가지고 제어하는 인터페이스로 안 쓰겠습니다. 이벤트 빼고 삭제하고 아래쪽에다가 버튼을 두 개 탐스럽게 이렇게 만들도록 하죠.
그리고 버튼 위에 라벨, 뭘로 하지? 마이너스, 다크 할까요? 다크. 이거는 브라이트인가? 근데 마이너스 하니까 좀 잘 안 보여가지고요. 다운 합시다. 그냥 다운. 업 다운 제일 만만하지 않습니까? 업 다운. 자, 그리고 까먹으면 안 되는 게 이 버튼에 그 클릭 이벤트 생성해 줘야 되죠. 녹한다 원, 의미 없는 뻘 함수 이름, 녹한다 2. 자, 그럼 다 됐죠. 작가 툴에서는 끝났습니다. 베타 내고 삭제하고 잡아놓고 UI.c로 가서 함수 가져오고 딱 가져왔어. 그럼 얘가 이제 해야, 이게 다운이고 요게 업이죠. 아, 버튼 3, 4로 만들어졌구나. 그럼 다운 했을 때는 전역 변수 하나 두겠습니다. 자, int 뭘로 할까? LED 파워 하겠습니다. LED 파워 기본값은 0이고 얘는 여기서 30씩 올라가는 거예요. 얘는 여기서 30씩 까집니다. 근데 얘가 여기가 올라가는 쪽이죠. 여기가 내려가는 쪽이고. 근데 여기 내려가는 쪽에서 무한히 내려갈 수 없잖아요. 0보다 작아질 수 없으니까. 자, 만약에 LEDC를 딱 까고 봤더니 0보다 작아요. 그러면 LED 파워는 LED 파워는 0인 겁니다. 깎다 보니까 0보다 작아지면 그냥 최소값 0인 거고, 얘도 올리다 보니까 만약에 LED 파워가 255보다 클 수는 없어요. 그러면 그냥 255 값이 들어가는 겁니다. 상한값, 하한값이 들어간 거죠. 그리고 요 값대로 LED가 일단 밝기가 제어가 되면 되는 거니까 요대로 쓰면 되는 거죠. LED 파워 됐죠? 그러면 버튼 가지고 LED 밝기를 제어하겠다라는 거는 끝이 난 거고, 현재 설정된 LED 밝기를 라벨에다가 출력을 할 거니까 요 라벨 출력하는 거 가지고 가서 여기다 잡아 놓으면 되겠죠. 그리고 여기 출력될 값은 LED 파워다. 문제 없죠? LED 라벨 1 맞나? 라벨 1 맞네요. 그리고 아크도 같이 움직이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럼 아크에 이건 값을 가지고 오는 거였고, 이제 이거는 필요 없죠. 아크의 값을 가지고 오는 거가 아니라 아크의 값을 set하는 함수가 필요한데, 그 함수는 뭐였냐면 여기 있었죠. 요거 딱 가지고 와서 UI arc1이겠지. UI arc1이고 값은 LED 파워고 됐죠. 그럼 버튼 누르면 아크하고 라벨하고 같이 값을 업데이트 해주게 되는 그런 형식이 되지 않겠습니까? 다 됐죠? 업로드해서 우리 결과를 보고 오늘 하루를 마무리 지으면 되겠네요. 지웠고 다 됐죠?
그럼 지금부터는 아크는 입력 인터페이스가 아니에요. 출력 인터페이스입니다. 아까는 눌러가지고 개가지고 제어를 하려고 했는데 그냥 보여주는 거고, 제어는 버튼 터치 가지고 하는 것이다. 이렇게 딱 생각을 하면 아주 정확하겠죠. 자, 이제 바뀐 화면이 이렇게 나왔고, 요 이제 업 버튼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뭐야, 왜 또 안 눌러져? 이 되게 터치가 안 좋네요, 이거. 자, 60, 120, 150, 180, 210, 240. 다음은 255겠죠. 255. 이게 가장 밝은 거고, 이제 내려볼게요. 근데 뭐 그렇게 선형적으로 밝기가 조절되는 건 아니고요. 이 조금 좀 어둡잖아요. 조금 밝죠? 좀 더 밝죠? 리니어하게 밝기가 조절되는 건 아닙니다. 됐죠? 그럼 아까 요 아크 돌려가지고 하는 것보다는 이 방식이 낫잖아요. 요 이제 또 이렇게 눌리면 되는 거니까. 됐습니다. 요거 오늘의 마지막 예제입니다. 오늘 해야 될 거 다 했으니까 질문 있으신 분 있으면 이제 질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8개의 예제를 오늘 생산을 해냈어요. 이거잼플 8번. 아, 콜백 함수가 뭐냐고요? 아, 그거 상당히 이거다라고 말을 하기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요. 일단 저장하고 좀 알려드리겠습니다. 클래스 정도 가야 이제 튀어나오는 그런 건데요. 아두이노를 예를 들어서 제가 설명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그게 굉장히 이해하기가 노칸다의 아두이노 병법서에 제가 열심히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노칸다의 아두이노 병법서에 콜백 함수에 대한 설명이 있습니다. 근데 그걸 좀 요약을 해드리자면, 일단 저장을 좀 하고요. 아, 길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좀 정리를 좀 해야 되니까. 저기 요만큼 여러 가지로 넣어놔야지. 이게 아두이노에서 보면요. 아,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본질은 함수 포인터인데요. 이해가 되시려나 모르겠다.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함수가 함수를 호출하는 거. 우리 돌리다 보면 여기가 메인이에요. 본사입니다. 메인 코드. 메인 코드 안에 루프가 있어요. 얘가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죠. 그리고 특별하지 않으면 우리 메인 블럭 안에다가 필요한 코드를 다 넣으면 됩니다. 예를 들어 이런 거. if 뭐뭐 하면 뭐뭐 하겠다라는 코드를 루프 안에 적어 놓으면 그게 이제 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거를 클래스로 감쌉니다. 그러면 그 클래스는 이 메인 코드와 떨어진 일단 별도의 그 이제 클래스가 만들어졌어요. 그럼 이 클래스 안에 이거 어떻게 설명하면 좋을까? 클래스 안에 그러니까 기본 형식은 이런 거예요.
지금 클래스 안에는 루프가 없거든요. 클래스는 그냥 양식이지 뭔가 여기서 메인 함수 안에 있는 그러니까 여기서 뭔가 함수 같은 게 자발적으로 호출될 수는 없어요. 얘가 호출해줘야 호출이 되는 거지. 근데 지금 요 클래스 안에서 메인 함수 쪽에다가 뭔가 호출해주고 싶은 그런 요 디렉션이 여기서 이쪽으로 가는 게 아니라 이거를 지금 한번 해보고 싶은 거예요. 클래스에서 메인 코드 쪽에서. 그럼 얘는 어떤 전략을 써야 되냐면 이렇게 할 수가 없으니까 클래스 안에서 함수 포인터를 만듭니다. 함수 포인터. 그리고 메인 코드 안에 함수 본체는 메인 코드에 있어요. 펑션 녹한다라는 함수가 있다라고 한번 해볼게요. 함수 펑션입니다. 그리고 이 메인 코드 저 상단에서 요 함수 포인터의 문 변수 이름이 my pointer라고 한번 해보죠. my pointer 줄여서 그냥 mp라 하겠습니다. mp. 콜백은 주로 cb라고 많이 쓰니까 cb라고 한번 해보죠. 그리고 여기다가 cb는 녹한다 하다. 이렇게 함수의 주소 자체를 요 콜백 cb에다가 물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특정한 상황이 감지가 됐잖아요. 그러면 cb를 호출하는 겁니다. cb를 호출하면 얘를 호출한 거하고 똑같은 효과가 나는 거예요. 어렵죠? 어렵습니다. 어려워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단계에서는 이게 어떤 식으로 적용이 되는 거냐면 LVGL 전부 다 지금 클래스로 만들어져 있잖아요. 여기 코드 보면 전부 다 뭐 UI.H니 UI.C니 뭐 이런 데 들어있는데 지금 얘가 그러니까 원래 정석적으로 여기 코드가 들어있었다면 잠깐만요. 이거 어떻게 설명을 해줘야 되지? 그러니까 LVGL이 전체가 다 클래스로 돼 있잖아요. LVGL 우리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몰라요. 메인 코드 있습니다. 근데 지금 하고 싶은 게 뭐냐면 메인 코드 저 아래쪽에 눈치채셨는가 모르겠는데 여기 보면 TLV 타이머 핸들이라는 함수가 5ms마다 호출되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어떤 역할을 하는 거냐면 LVGL 클래스가 뭔지 모르겠는데 거대한 클래스가 있을 거예요. 여기에 루프 같은 거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루프 펑션이 LV 타이머 핸들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작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메인 코드 얘는 루프를 만들어낼 수가 없으니까 0.5ms 간격으로 메인 루프 함수에서 얘를 호출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메인의 루프 함수가 요 클래스 안에 있는 거와 동일한 게 되는 거겠죠. 얘도 반복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반복을 하면서 계속 체크를 하는 겁니다. 저기 있는 버튼이 눌러졌냐? 안 눌러졌냐? 계속 체크를 하다가 if 걸리는 거예요. 만약에 버튼이 프레스가 됐습니다. 그럼 버튼이 프레스가 되면 뭔가를 해야 되는데 뭔가를 해야 되는 코드를 LVGL 클래스에서 미리 정의를 해 놓을 수가 없잖아요. 사용자가 뭘 할지를 모르는데 뭐 할지는 메인 코드에서 사용자가 정하는 건데 LVGL에서 미리 관시법 같은 걸로 알아내가지고 작성을 해 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걸 하기 위해서 사용자가 LVGL 다 만들어진 LVGL 코드에서 그걸 수정하기에는 이 만들어진 취지에 맞지 않죠. 편하게 쓰라고 만들었는데 그래서 어떤 전략을 쓰냐면 LVGL에서 자 내가 버튼 눌려지면 cb라는 함수를 내가 지금 호출해 줄 거니까 함수 포인터를 내가 호출해 줄 거니까 여기다가 어떤 함수가 호출되면 좋을지를 네가 메인 코드에서 만들어 가지고 이 두 개의 연결고리를 만들어 놓으면 내가 이걸 호출해 줄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가 함수 포인터입니다. 콜백 함수. 됐죠? 어렵죠? 목적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목적만. 얘가 함수라는 거는 미리 선언이 돼야 되는 거잖아요. 선언이 작성을 해놔야 호출되는 겁니다. 그럼 예를 들어 내가 이 LVGL에서 my function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my function. 미리 알고 있습니다. LVGL에서 메인 코드에서 뭘 할 거다라는 걸 알고 있어가지고 작성을 해놨어요. 그럼 이 my function이라는 게 퍼블릭 함수라면 메인 코드에서 이 함수를 호출해낼 수가 있어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니까 my function
펑크션 이렇게 요거를 호출하면 메인 코드에서 요 안에 있는 함수를 호출할 수가 있는데, 근데 지금은 그런 상황이 아니잖아요. 얘가 이 함수를 호출하는 게 아니라 LVGL 안에서 특정한 어떤 상황이 벌어지게 되면 얘가 어떤 함수를 호출하는 겁니다. 아, 너무 어렵다. 없었던 일로 하겠습니다. 하다 보면 알게 되는 거예요. 하다 보면 400 곱하기 480 LCD요. 그거는 제가 준비가 된 LCD가 없어요. 뭐 좀 비싸지 않을까요? LCD가? 만약에 그 LCD가 있고 그 LCD에 대한 어떤 기본적인 드라이버나 터치 관련된 샘플 코드가 있다면 LVGL에 적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여기 정전식 LCD 있잖아요. 요것도 인터넷에 찾아보시면 LVGL 샘플 없습니다. 거의 노칸다가 최초로 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요거 따끈따끈한 제품이거든요. 알리에 검색해봐도 이 LCD에 대한 자료가 별로 없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이거를 해낼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 이 LCD 파는 판매 페이지에 가보면 샘플 코드를 제공을 해줘요. LVGL을 제가 그 최초로 한다라기보다는 이게 왜 안 떨어지냐? 그 판매자가 제공해 주는데도 LVGL 샘플 코드가 있었던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수정해 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려면 그거 가지고는 부족하죠. 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되는데 노칸다가 지금 하고 있는 이 방법론에 아주 적합한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아니, 한 보여주려니까 이거 왜 이렇게 안 떨어집니까 이거? 요거 정전식 LCD. 얘는 좀 특이사항이 이거 뭐 FFC 커넥터라고 하던가요? 요거 가지고 기판하고 연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그 PCB 기판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는데요. 이거 핀헤더 가지고 연결해 가지고 쓰는 게 아니라 요 얇은 필름 커넥터 있잖아요. 그거하고 PCB하고 연결할 수 있도록 ESP32하고 연결해 가지고 쓸 수 있도록 기판을 하나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좋죠, 이렇게. 그럼 이게 길게 뺄 수가 있으니까 얇고 길게 필름으로 뺄 수가 있으니까 이거는 어디 케이스 같은데 앞에다가 딱 붙이고 필름 쭉 빼앗아 PCB 기판은 저 케이스 하단에 볼트로 고정하고 이렇게 위아래로 고정해낼 수가 있으니까 일부러 한번 사봤습니다. 근데 가격이 ILI 9341하고는 완전 달라요. 얘는 좀 비쌉니다. 그거 저 막 연결해야 되는 핀 많은 거요? 그거는 뭐 어떻게 연결하면 된다라는 그 샘플 코드만 있다면 문제 없어요. GPIO에 어디 연결해 가지고 어떤 코드를 쓰면 된다 그것만 있다면 하여간 아두이노 코드를 아무거나 넣었을 때 LCD 화면에 뭔가 나오고 터치가 인식이 되는 그런 코드만 있다면 적용할 수가 있어요. 라즈베리 파이용이라면 그 통신 인터페이스가 다르지 않나요? 라즈베리 파이는 뭐 어떻게 된 건지를 모르겠네요. 그 LCD가요. 연결하는 핀이 굉장히 많은 친구들이 있어요. 막 ILI 9341도 그렇게 된 게 있어요. 아두이노 LCD 쉴드. 뭐 병렬 방식으로 된 거. 맞죠? 그거. 데이터가 병렬 방식으로 된 거. 거의 뭐 꼽으면 아두이노 우노 같은 경우 실제 사용할 수 있는 핀이 4-5개밖에 없는 나머지 핀은 다 통신으로 쓰는 그런 LCD도 있거든요. 뭐 하려면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안 해봐서 모르겠습니다. 된다 안 된다라는 거는 해봐야 아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그 말을 할 수는 없겠네요. 안 해봤는데 어떻게 합니까? 자, 오늘 요거 3개 가지고 놀았고요. 오늘의 주요 그 포인트는 이 기본 템플릿 코드를 만들어냈다는 거죠. 터치가 되는 ILI 9341을 위한 기본 ILI 9341 언더바 터치라는 프로젝트를 만들어냈다. 이게 이제 중요 포인트가 되는 거고,
내일은 이거를 좀 응용할 수 있는 다양한 예제를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가지고 좀 놀아야 되니까 이제부터 터치가 되니까 예를 들어 우리 탭뷰 했었잖아요. 탭뷰라는 거는 여기 위에 탭을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탭 1, 탭 2, 탭 3. 터치가 안 돼가지고 그냥 버튼 눌러가지고 화면 전환하는 거 했는데 지금은 이제 따따따 누르면 탭 전환이 그냥 바로 되는 거예요. 탭 1 안에다가 뭔가 구성해놓고 탭 2에다가 또 다른 화면 구성해놓고 따따따따 누르면 전환되는 거. 이런 것도 한번 해보고. 그리고 내일은 스크린 전환하는 것도 한번 해볼게요. 스크린을 여러 개 만들어가지고 딱 누르면 스크린이 이게 아마 애니메이션이 이 작가툴에 보시면요. 스크린에 이벤트를 주면 요 클릭이 아니라 뭐 제스처 같은 것도 있거든요. 요 제스처 레프트라는 게 아마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쓸어내는 동작 이런 걸 말하는 걸 건데 지금 가마시 터치는 이런 거는 안 될 것 같으니까 그냥 뭐 스크린 2로 가기, 스크린 3로 가기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하면 될 것 같고 버튼을 만들어서 하면 될 것 같고 여기 액션에 가보면 버튼을 누르면 뭘 한다라는 게 이제 액션이잖아요. 체인지 스크린 보입니까? 체인지 스크린, 스크린이 두 개 있을 때 체인지를 스크린 전환하는 거예요. 저거는 ESP32에서 관여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화면 바꾸는 거 ESP32가 왜 합니까? 작가 툴에서 자체적으로 하면 되는 거죠. 누르면 스크린 2로 간다. 또 다른 버튼 누르면 스크린 3으로 간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스크린을 4개 만들어요. 예를 들어 이 스크린이 4개면 첫 번째 스크린은 뭐 온도 관련된 제어 화면이고 요거는 습도, 요거는 뭐 이산화탄소, 이거는 그 조명 관련된 어떤 제어 패널이 4개가 딱 포개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각 화면마다 하단에 이렇게 버튼이 4개씩 있는 겁니다. 이거는 이제 스크린인 거고 이거는 버튼이에요. 습도, CO2, 조명. 이 버튼을 누르면 온도 스크린 쪽으로 이동되는 거고 요 버튼 누르면 습도 스크린 쪽으로 스크린이 여기 나오는 거고 요거는 CO2 나오는 거고 이러면 화면 한 개가 조그만한 화면 하나 가지고 여러 개 포개 가지고 여러 개인 것처럼 이렇게 쓸 수가 있는 거잖아요. 따따따따 누르면서 그런 것도 가능할 것 같고 아니면 뭐 굳이 스크린을 좀 다이나믹하게 하자면 크게 버튼을 4개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온도, 습도, 조도, 뭐 CO2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지고 요거 딱 누르면 이제 온도 제어하는 화면으로 이렇게 딱 여기 나오고 여기 이제 뭐 이런 식으로 하면 되겠죠. B로 가기 누르면 다시 메인으로 가는 거고 요거 누르면 또 다른 메뉴가 있어가지고 누르면 서브 메뉴로 딱 가는 거고 요런 식으로 복잡하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뭐 간단하게 구성할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는 자카 툴에서 다 되는 거기 때문에 별로 어렵지 않아요. ESP에 3위에 코드 한 줄도 안 적어도 그게 다 구현이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이 LVGL의 장점이라고 볼 수 있죠. 대신 이제 각 인터페이스에서 ESP32와 상호작용할 때는 코드를 작성을 해야 되겠죠. 저장 다 한 거 맞나? 8, 7, 다 됐죠? 메인 그리고 코드. 내일은 여기에서 또 터치해가지고 컨트롤하는 거 중에 재미난 거 아이디어 몇 개 짜가지고 롤러 이런 것도 터치 인식 다 되거든요. 어떻게 작동되는지 하나하나씩 제가 다 보여드릴 거니까 내일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뭐 몇 개 못했네요. 버튼 매트릭스. 키보드 이런 것도 당장 한번 해봐야 되겠네요. 키보드 입력 인풋 필드 인풋 필드에 아니면 라벨 같은 데다가 입력해가지고 키보드를 입력하는 거. 저거 인풋 필드 이름이 뭐였죠? 입력창. 아무튼 내일 다시 이어서 할 거니까 5월 21일 바로 내일이죠. 화요일 오후 8시 15분에 LVGL 6편 할 거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녹화하다가 3시간여에 걸쳐가지고 열심히 LVGL 5편
라이브 방송을 했는데요. 이거 보시고 많이 도움이 되었다, 흥미진진했다, 재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주저하지 마시고 여기 화면 가운데 하단에 보시면 녹한다의 콘텐츠 후원 계좌가 있습니다. 이쪽으로 앞으로 있을 더 흥미진진하고 재미나고 유익한 컨텐츠를 위해서 각자가 구독자분들하고 시청자분들 각자가 녹한다에게 그 후원을 해주시는 거예요. 투자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파워풀하게 앞으로 전진을 해 나갈 수가 있지. 테이크가 있어야 기부도 있고 기부가 있어야 테이크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지금 기부를 해드리고 있으니 테이크를 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다르게 테이크를 해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제 유튜브 채널에 유료 회원으로 등록해 주시는 방법이 있는데요. 제 유튜브 채널이나 아무 동영상이나 이렇게 눌러보시면 멤버십 내지는 가입 이런 버튼이 보일 겁니다. 누르시고 금액을 선택을 하시고 유튜브에다가 과감하게 결제를 빡 하시면 3분의 1 정도의 수수료를 유튜브가 떼먹습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을 녹한다에게 주는 방식이에요. 수수료가 너무 많이 떼이니까 특별하지 않으면 이 후원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원활하게 우리끼리 의사소통하기 위해서 카카오톡에 채팅방을 만들어 뒀어요. 심심한 녹한다라고 검색을 해가지고 비밀번호가 있습니다. 2024 0101 2024년 1월 1일이라는 의미로 비밀번호를 만들어 뒀으니까요. 채팅창 오셔가지고 즐겁게 노시면 되겠습니다. 뭐 이제 질문 없을 것 같으니 오늘 라이브 방송은 여기까지 하고요. 내일 또 튀어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도 지금 이 과정이 반복이에요. 요 하는 과정만 잘 이해를 하시면 자카툴에서 뭔가 눌러졌을 때 이벤트 만들고 그 이벤트를 ESP32 코드, VS 코드를 가지고 와서 뭔가 하겠다는 거를 그 안에 작성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슬레이트 치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끝입니다. 커트!